모든 것은 어둠의 우주신이 단지 시간을 때우기 위해 만든 감옥의 날이라는 게임에서 시작된다. 이 강제 참여 게임은 다양한 난이도의 던전이 있으며 플레이어는 무작위로 선택된다. 하지만 이 여정에서 실패하면 게임 안에 영원히 봉인되어 탈출할 기회조차 없다. 이 때문에 모두가 보스를 물리치고 S랭크 카드를 얻어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모든 파괴 속에서 이 잔혹한 게임의 유일한 생존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 우리의 주인공은 던전을 클리어하고 강해지면 소원을 이룰 거라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신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결말에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으며 어둠의 신들의 일원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러자 한 존재가 토키아에게 영생과 신의 힘을 얻어 함께 지배하자고 제안한다. 이 어둠의 존재는 그가 정말로 신이 될 자격을 버릴 것인지 묻는다. 토키아는 모든 올바른 선택을 했음에도 결국 어머니와 친구들 그리고 여자친구까지 잃었다며 한탄한다. 이어서 주인공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그에게 소중했던 모든 이들이 이 게임에서 목숨을 잃었음을 보여준다. 어둠의 신은 유일한 생존자 쿠로스 토키아에게 다음 소원을 묻는다. 그 젊은이의 유일한 소원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때 그는 여자친구가 손을 잡으며 주말 데이트를 신청했던 것을 떠올린다. 이 기억에 힘입어 주인공은 그 존재가 모든 것을 파괴했다며 이제 이 세상과 고통스러운 역사를 지워버리겠다고 소리친다. 갑자기 주인공의 손에서 찬란한 빛이 터져나오며 황금 카드가 구현되기 시작한다. 그는 그 존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이 카드가 가지고 있다며 협박을 멈추라고 경고한다. 그러자 토키아는 모든 이의 기억을 지우고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신의 시간 역행 카드를 공개한다. 이를 본 존재는 그 젊은이가 그런 카드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며 경악한다. 그 존재는 흥미롭다며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말하고는 사라진다. 강렬한 빛과 함께 황금 카드의 시간 역행 효과가 발동된다. 토키아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돌아가 다시는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갑자기 주인공의 눈이 번쩍 뜨이며 효과가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병원 침대에서 정신없이 깨어나 주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그 젊은이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애쓴다. 주인공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마침내 자신이 성공적으로 시간을 거슬러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방을 훑어보며 자신이 정말 미도라사키 시립병원에 있는지 의아해한다. 바로 그때 그의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또 악몽을 꿨냐며 걱정스럽게 묻는다. 부드러운 미소로 다가와 그녀는 자신이 곁에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를 위로한다. 살아서 건강한 모습의 어머니를 눈앞에서 본 토키아는 완전히 충격에 빠져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그는 이전 시간대에서는 그녀의 의식이 게임에 봉인되어 식물인간 상태였던 것을 기억한다. 감정이 복받친 그 젊은이는 어머니를 꽉 껴안으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말한다. 아들의 반응에 당황한 그녀는 그의 상태가 더 나빠졌는지 묻는다. 쿠로스 토키아는 어릴 적부터 심각한 해리성 장애로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 때문에 그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여러 인격의 목소리를 듣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다. 비록 그의 병이 평범한 삶을 막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그가 항상 갈망했던 일상이었다. 하지만 탁자 위 디지털 시계는 17시 26분을 가리키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토키아는 감옥의 날이 저녁 6시에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남은 자유시간은 단 34분뿐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의 의식은 전송될 것이고 만약 게임에서 지면 현실 세계의 몸은 영원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신입들은 2랭크 던전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기억나는 모든 공략을 미친 듯이 적어 내려간다. 규칙만 알면 던전은 간단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단 10분 만에 모든 것을 다 쓰겠다고 다짐한다. 토키아는 어머니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써서 그녀의 생존 확률을 높이고 친구인 키타도 도와야 한다. 어머니는 그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고 말한다.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아버지가 가산을 탕진하고 그들을 버리고 떠났던 것을 회상한다. 어머니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홀로 그를 키웠고 그는 이제야 가장 소중한 것들이 항상 곁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그의 병실 문이 활짝 열리며 누군가 들어온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를 들고 온 친구 키타였다. 주인공은 오랜만이라고 말한다. 친구는 불과 사흘 전에 봤는데 무슨 소리냐며 의아해한다. 그는 어릴 적 친구인 키타, 제 고누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키타는 어릴 적 다른 아이들이 그의 병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할 때 유일하게 그를 감싸주었다.
하지만 지난 생에서는 친구가 자신을 돕다가 목숨을 잃었고 우리 주인공은 그 비극이 반복되게 두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호기심 많은 친구는 그가 뭘 쓰고 있는지 묻는다. 타키야는 공략집이라고 대답한다. 친구는 게임을 하면 병세가 악화될 수 있다며 걱정하지만 그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키타는 마침내 그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는 걸 보니 엄청난 게임일 거라 생각하며 이해한다. 주인공은 그에게 공책들을 건네며 하나는 읽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께 드리라고 지시하여 친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그는 키타에게 가능한 한만이 읽고 외우라고 재촉하며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약속한다. 친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키타는 동의하고 공책을 받아든다. 토키야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던전을 클리어하고 카드를 모으고 최강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한다. 나레이터는 몬스터를 물리치면 무기, 아이템, 스킬 등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얻어 힘을 부여받는다고 설명한다. 절대적인 효과를 자랑하며 어둠의 신들조차 간섭할 수 없는 S랭크 카드는 단 15장만 존재하며 그중 하나가 시간 역행 카드다. 결의에 찬 토키야는 S랭크 카드들이 자신의 비장의 무기가 될 것이며 어둠의 신들을 물리치기 위해 모든 카드를 모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탁자 위 시계가 6시에 가까워지고 게임 시작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시계와 탁자 위 사진을 번갈아 보며 주인공은 감옥의 날이 곧 시작될 것을 직감한다. 사진 속에는 어머니, 키타와 함께 행복해 보이는 그가 있지만 이 평화로운 삶은 단 1분 뒤면 끝난다. 그때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 그가 첫 번째 그룹의 플레이어로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 탁자 위 사진이 오류가 나기 시작하며 가족 사진 위에 디지털 노이즈가 나타난다. 그 순간 주인공의 몸이 디지털화되기 시작하며 그의 영혼이 게임 속으로 전송된다. 그 다음 시스템은 그의 게임 내 기억을 정신으로 가져오는 과정을 시작한다. 이제 디지털 공간에 들어선 토키야는 이번에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다시 한번 최강이 되겠다고 맹세한다.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는 자신들의 세계를 장난감처럼 여기는 어리석은 신을 물리치겠다고 약속한다. 감옥의 날 환영 화면이 나타나며 플레이어들에게 즐거운 게임이 되기를 바란다. 시스템은 쿠로스 토키야의 플레이어 데이터를 로드하고 첫 번째 E클래스 던전인 종말의 사무실을 생성한다. 다음으로 시스템은 그의 현실 세계 기억을 삭제하려고 시도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한다. 보스 생성이 완료되자 그는 모든 것이 이전 생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현실 세계의 사무실과 똑같이 생긴 던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주인공은 일부 플레이어들의 기억은 지워졌지만 어째서인지 자신의 기억은 온전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안다.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그는 개방형 E클래스 던전에 대비한다. 던전의 이름은 종말의 사무실이며 여러 사람들이 위험을 모른 채 책상에 앉아있다. 이 낮은 레벨의 던전을 클리어하려면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진 3명의 보스를 물리쳐야 한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인공은 시스템에게 자신의 상태창을 열라고 명령하자 파란 화면이 나타난다. 그와 함께 쿠로스 토키야의 상태창이 열리며 그의 플레이어 정보가 드러난다. 그는 모든 것이 초기화되었다고 중얼거린다. 지금 3명의 보스를 물리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그의 최우선 과제는 스킬을 올리는 것이다. 그 젊은이는 정체불명의 가오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것이 자신의 과거생의 기억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을 갖는다. 어쨌든 스테이지의 보스 한 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스킬 카드가 필요하며 그는 다음 행동을 계획한다. 갑자기 주인공은 이 던전에 대한 중요한 무언가를 기억해내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는 숨겨진 사이드 퀘스트를 떠올린다. 거기서 스킬 카드를 얻을 수 있다면 승리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메인 미션이 시작되기까지 10분이 남았기에 토키야는 아직 행동할 시간이 있다며 결연히 일어선다. 사무실을 질주하며 그는 어릴 적부터 들었던 목소리를 기억하고 환생한 후에 더 선명해졌다고 생각한다. 그 목소리들은 지구를 구하는 것에 대해 말했고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을 자신의 힘과 합쳐 어둠의 신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S랭크 카드와는 별개의 힘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는 목적지인 남자 화장실 문 앞에서 멈춰선다. 목소리의 미스터리는 나중에 풀기로 하고 그는 사이드 퀘스트에 집중하며 화장실로 들어간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이곳이 맞으며 첫 번째 임무는 보물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확인한다. 시스템 알림은 그가 숨겨진 장소에 도달했으며 사이드 퀘스트가 시작된다고 알린다. 파란 화면에 미션의 이름인 남자 화장실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난다. 주인공은 지체 없이 화장실 칸문을 힘껏 걷어차며 최고 속도로 클리어하겠다고 외친다. 칸 안에서는 작고 파란 뿔을 가진 생물이 갑작스러운 침입에 깜짝 놀란다.
시스템은 그 생물이 상자 위에 앉아있는 도시 전설 겁쟁이 오거라고 식별한다. 작은 몬스터는 위협적으로 보이려고 몸을 부풀리고 그를 위협하기 위해 사나운 울음소리를 낸다. 하지만 붉게 빛나는 눈으로 타키야는 오거에게 당장 비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친다. 작은 몬스터는 주인공의 위협에 겁을 먹고 움츠러들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는다. 겁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작고 파란 생물은 허둥지둥 그에게서 멀리 뛰어내린다.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 겁쟁이 오거를 물리쳤으며 상자를 확보했다고 알린다. 주인공은 이렇게 약한 생물이 보물을 지키고 있었다니 하고 중얼거린다. 그가 위협하자마자 도망쳐버렸다. 하지만 시스템은 상자에 보상이 들어있지만 열쇠 없이는 열 수 없다고 말한다. 개의치 않고 주인공은 그냥 상자를 3개 짓밟아 산산조각낸다. 이에 시스템은 단지 플레이어가 보물 상자를 성공적으로 파괴했다고 알릴 뿐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 표시에 속아 이걸 놓쳤지만 초보자도 쉽게 카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시스템은 획득한 아이템 목록을 보여준다. 모두 E클래스인 활력, 속도, 그리고 힘 카드다. 그는 3개의 기본 스킬 카드를 들고 이것들로 마침내 자신의 플레이어 상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카드를 활성화하고 그의 몸은 스킬 레벨이 오르면서 녹색 기운에 휩싸인다. 시스템은 그의 속도, 힘, 활력이 레벨 1로 증가했으며 최대 레벨은 5라고 확인해준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그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확실하며 이제 3명의 보스를 상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상태창이 업데이트되어 이제 정체불명의 가호와 함께 기본 스킬이 레벨 1로 표시된다. 카드로 상태창을 활성화하면 정식 플레이어가 된다. 비록 레벨 1이지만 그는 이미 평범한 인간을 훨씬 뛰어넘는다. 새로운 힘을 시험하기 위해 주인공은 화장실 벽을 주먹으로 치고 충격으로 벽에 금이 간다. 거울 또한 그 충격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수많은 조각으로 깨진다. 그는 이 능력치와 과거생의 경험이 있다면 이 던전은 쉽게 클리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신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지키는 것은 아직 먼 목표라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가진 힘을 포함하여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맹세한다. 시스템 화면을 보며 주인공은 이 정체불명의 가호를 더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시스템을 향해 소리치며 그 목소리의 주인이 이상한 가호를 준 것이냐고 묻는다. 시익 웃으며 그는 어차피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그냥 농담이었다고 인정한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신비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이제부터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있다고 선언한다. 그 순간 화장실 안 주인공 주위로 어둡고 불길한 실루엣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림자들은 그를 완전히 삼켜 어둡고 미지의 공간으로 끌어당긴다. 완전히 혼란에 빠진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허공에 떠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목소리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며 자신들은 항상 어딘가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누구이며 왜 이 신비한 가호로 자신을 돕는지 그리고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한다. 그 존재는 먼저 그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며 자신들의 도움은 단지 변덕에 불과했다고 답한다. 다시 화장실로 돌아와 목소리는 전투가 곧 시작될 것이니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한다. 결연한 눈빛으로 타키야는 그들의 힘을 원하며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의 힘을 증명하겠다고 단언한다. 시스템 알림이 카운트다운이 끝났고 보스가 생성되었으며 레이드 모드가 시작되었다고 알린다. 화면은 그들을 감옥에 나래온 것을 환영하며 종말의 사무실 던전에서의 도전이 시작된다고 알린다. 제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레이드에 실패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타난다. 제한 시간은 59초다. 주인공은 질주하며 자신의 속도 카드 덕분에 시간을 충분히 남기고 도착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단 18초가 남자 그가 사무실을 가로지르며 긴장감이 고조된다. 하지만 두 남자가 정문을 막고서 게임할 시간 없다며 소리치고 있다. 짜증스럽게 주인공은 항상 상황 파악을 못하는 바보들이 몇 명씩 있다고 생각한다. 타이머가 0이 되자마자 문 앞에 있던 두 플레이어는 즉시 제거된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그 장면에 경악하며 이 게임이 현실이며 치명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타키야는 그저 침착하게 지켜보며 여기서 규칙을 어기면 그냥 끝장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붉은 디지털 게이트가 닫히기 시작하고 모두가 어쩔 줄 몰라하며 공황에 빠진다. 경고가 번쩍이며 보스가 곧 나타나고 2랭크 몬스터들과의 전투가 시작될 것이라고 알린다. 혼란 속에서 첫 번째 보스와 그 부하들의 실루엣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 주인공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으며 던전을 클리어하려면 모든 보스가 쓰러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와 함께
청소부처럼 생긴 첫 번째 보스가 나타나 쓰레기를 치울 시간이라고 선언한다. 시스템은 쇠 빗자루와 날카로운 쓰레받기를 휘두르는 2랭크 스캐빈저 보스의 능력치를 보여준다. 그의 부하들은 청소부들이며 보스보다 훨씬 기본적인 능력치와 무기를 가진 2랭크 몬스터들이다. 플레이어 중 한 명이 몬스터들을 비웃으며 고작 2랭크 따위는 걱정할 것도 없다고 말한다. 거구의 남자가 동의하며 저 약골들은 좋은 주먹 몇 방이면 쓰러뜨릴 수 있다고 자랑한다. 토키아는 모두에게 침착하라고 경고한다. 저들의 힘은 상식을 초월하며 오만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비록 레벨 1이지만 이 몬스터들은 민간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력으로 덤비는 것은 자살 행위다. 거구의 남자는 화를 내며 주인공에게 닥치라고 말한다. 그는 간신히 시간 맞춰 들어왔으면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자신이 먼저 공격해서 제거 랭킹 꼭대기로 쏘아 올리겠다고 선언한다. 그 남자는 이미 자동차, 저택 그리고 여자들과 함께 억만장자가 되는 꿈에 부풀어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몬스터에게 자신의 막대한 부를 위한 발판이 되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보스는 강렬한 녹색 에너지로 빛나는 쇠 빗자루로 공격을 막아낸다. 그 거구는 멀리 날아가 땅에 세게 부딪히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겁에 질린다. 보스는 청소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그의 부하들이 겁에 질린 플레이어들에게 다가간다. 보스는 여기 있는 모든 쓰레기는 소독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며 웃고 플레이어들은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 주인공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한다. 그는 몬스터 중 하나에게 돌진하여 강력한 주먹을 날려 힘껏 뒤로 날려버린다. 충격을 받은 부하는 땅에 부딪히고 녹색 빛으로 사라지며 패배를 알린다. 그는 게임을 클리어하려면 보스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더 강해져서 S랭크 카드를 손에 넣어야 한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저 근육질 남자가 쓰러진 후에도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경악한다. 부하 중 하나가 다시 일어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쓰레기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빗자루를 휘두르며 주인공은 강력한 에너지가 담긴 수직 공격으로 몬스터를 공격한다. 부하는 빛 입자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보상으로 빨간 카드가 나타난다. 그는 보상 알림은 막타를 쳐야만 나타나며 그렇지 않으면 직접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플레이어들은 멍하니 그가 아까 그 근육질 남자보다 훨씬 강한데 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주인공은 낮은 레벨에서도 이 몬스터들을 물리치면 3가지 카드 중 하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체 없이 주인공은 방금 전투에서 획득한 힘 카드를 활성화하기로 결정한다. 시스템은 카드 활성화로 그의 힘이 레벨 1에서 레벨 2로 증가했다고 확인해준다. 즉시 보스의 다른 부하가 나타나 우리 주인공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는 각성 후에는 단 1레벨 차이라도 상대를 압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몬스터는 빗자루를 들고 앞으로 돌진하며 우리 주인공을 공격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시익 웃으며 주인공은 그 몬스터가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쓸 가치조차 없다고 선언한다. 단 한 번의 빠르고 정확한 일격으로 그는 부하를 물리치고 몬스터는 그의 앞에서 빛으로 사라진다. 그는 또 다른 힘 카드를 얻어 그의 힘 레벨을 3으로 올리고 더욱 강해진다. 갑자기 그는 등 뒤에서 공격을 감지하고 몸을 돌려 방어한다.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그는 쇠 빗자루를 사용해 반격하고 그 생물을 물리친다. 토키아는 우월한 태도로 비겁한 수는 자신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시스템 알림은 그가 또 다른 청소부를 물리쳤고 2랭크 속도 카드를 얻었다고 확인해준다. 그는 새로운 녹색 카드를 들고 미소 지으며 속도 또한 승리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능력치라고 말한다. 보스와 남은 부하들이 그를 향해 돌아서며 더럽고 역겨운 쓰레기라고 부른다. 나레이터는 어그로 수치 때문에 많은 처치수를 기록한 플레이어는 더 심하게 표적이 되어 난이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주인공은 보스의 스킬이 힘을 증폭시키므로 혼자 싸워서 하나씩 쓰러뜨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와 함께 보스와 마지막 남은 두 부하가 모든 힘을 다해 우리 주인공에게 돌진한다. 토키아는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반격할 시간을 벌기 위해 괴물들에게 물건을 던지라고 소리친다. 그는 이곳에 잠재력이 있는 자가 있다면 던전을 클리어하는 것을 도와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남게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플레이어들은 겁에 질려 괴물을 공격하면 제거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비겁함을 본 주인공은 자신이 직접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보스는 빗자루를 치켜들고 앞으로 돌진하며 공격을 준비하면서 쓰레기라고 외친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괴물에게 키보드를 던지고 그것이 공격을 막아내며 작은 기회의 틈을 만들어낸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그의 움직임에 놀라고 주인공은 작전이 먹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러자 한 플레이어가 다른 이들에게 저 청년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으니 도와야 한다고 소리친다. 하지만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를 막아서며 자기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괴물과 싸울 수 없다고 소리친다. 보스는 플레이어들에게 격분하며 이 쓰레기 더미들을 모두 소독해 버리겠다고 선언한다. 그 말과 함께 괴물은 다른 플레이어들을 향해 돌진하고 그들은 접근하는 괴물을 보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한 플레이어가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괴물이 다가오자 누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토키아는 신속하게 행동하여 남은 두 부하를 한 번에 쓰러뜨리고 젊은 남자를 구한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현재의 능력치로 1초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보스만 남았다. 시스템은 부하들을 물리친 보상으로 그에게 속도 카드와 힘 카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그러자 보스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몸을 돌려 쓰레기를 소독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남자는 도움을 청한다. 그때 주인공이 괴물 뒤에 나타나 여기 있는 쓰레기는 너뿐이라고 차갑게 말한다. 단 한 번의 정확하고 강력한 일격으로 그는 보스를 끝장내고 보스는 반격할 기회도 없이 쓰러진다. 시스템은 플레이어 쿠로스 토키아가 1단계 보스를 성공적으로 격파했음을 축하한다. 이로써 기어도 랭킹이 잠금 해제되고 젊은 남자는 보스를 물리친 보상을 받는다. 700점으로 1위를 차지한 그는 1위에게 S랭크 카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전생에서는 이 카드를 얻지 못했다며 그 능력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아직 어떤 괴물도 물리치지 못한 것을 알아차리지만 1위를 유지하는 것이 도전이 될 것임을 안다. 이 랭킹은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던전에 초대된 모든 플레이어를 포함한다고 설명된다. 감옥의 날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영향을 미쳤다. 그는 전생에 독특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강력한 인물들이 많았다는 것을 회상한다. 보상과 순위는 던전마다 바뀌므로 그는 항상 만점으로 클리어해야 한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그는 어둠의 신을 무찌르겠다고 맹세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1위 카드가 필요하다. 그러자 시스템은 그의 보상인 활력 카드 2장과 특별 카드 2장, 정화와 철의 씨앗을 표시한다. 그는 자신의 기운에 따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의 씨앗에 놀라며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철의 씨앗 카드는 전용 철제 무기를 생성하며 특별한 무기를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 그는 가능한 최고의 무기는 검이나 카타나일 것이라 생각하며 행운을 빈다. 주인공은 이전에 그를 도왔던 안경 쓴 남자에게 다가가 그를 놀라게 한다. 토키아는 그 남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도왔으며 이는 좋은 플레이어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보스의 주의를 끌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남자는 그저 자신을 구하려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이 때문에 그는 남자에게 카드를 몇 장 건네며 그의 힘을 깨우고 도와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안경 쓴 남자는 어색해하며 거절하고 주인공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키아는 그가 도와줬으니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강요한다. 그러고는 2단계를 위해 자신의 능력치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카드 사용법을 시범 보인다.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공은 다음 도전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카드를 활성화한다. 그의 힘과 속도 능력치가 4레벨로 오르고 안경 쓴 남자는 마침내 그 과정을 이해한다. 아다치는 카드를 활성화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처음으로 레벨업을 경험한다. 그의 상태창이 나타나 이름 아다치 후미 하이코와 새로운 기본 능력치를 보여준다. 그는 괴물을 직접 처치하지 않고도 경험치를 얻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토키아는 전투에 기여하는 것만으로도 경험치를 얻을 수 있으며 레벨업은 능력치도 올려준다고 설명한다. 아다치가 주인공의 레벨을 묻자 그는 이미 4레벨이라고 답해 남자를 경악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토키아의 업데이트된 상태창이 보이는데 그는 이미 모든 능력치에서 4레벨에 도달했다. 그는 철의 씨앗을 들고 자신의 기운이 어떤 무기를 만들어낼지 기대한다. 씨앗은 그의 손에서 변형되기 시작하며 강렬하고 강력한 푸른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 검은 상대의 체력을 흡수하고 10레벨마다 새로운 스킬을 얻는 성장형 무기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전혀 나쁘지 않다며 희귀 무기이므로 C랭크 무기와도 견줄 만하다고 말한다. 아다치는 말문이 막힌 채 정말 대단하다며 괴물을 물리친 사람에게 기대할 만한 일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새 무기가 전생에 사용했던 것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잠재력은 있다고 인정한다. 시스템 알림이 모든 이에게 던전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클리어한 것을 축하한다. 곧바로 2단계가 발표되고 모든 플레이어는 보스의 식당으로 이동해야 한다.
젊은 남자는 모든 것이 전생과 똑같이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고 마음이 진정된다. 그는 아다치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하고 안경 쓴 남자는 주저없이 수락한다. 토키야는 미래를 위해 지적인 동료가 필요하며 아다치가 훌륭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그 기회에 감격한 남자는 수락하고 주인공은 다음 장소로 서두르자고 재촉한다. 그러자 다른 플레이어들이 보상과 호의를 약속하며 함께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한다. 한 플레이어는 그렇게 실력이 좋다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모두를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노로 눈을 붉게 빛내며 주인공은 비키지 않으면 짓뭉개 버리겠다고 위협한다. 플레이어들은 그 위협과 주인공의 위압적인 기운에 완전히 겁에 질린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와 아다치는 다른 플레이어들을 지나쳐 걸어가고 그들은 두려움에 길을 비킨다. 플레이어 중 한 명이 그의 무서운 눈빛과 그 시선이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고 말한다. 아다치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버려두고 갈 거냐고 묻지만 주인공은 그들이 발목만 잡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모두를 구할 의무가 없으며 자신은 성자가 아니라고 차갑게 말한다. 아다치는 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토키야는 다음 보스에 대해 경고한다. 안경 쓴 남자는 정신 오염이라는 말에 흥미를 느끼며 그것이 괴물에게서 오는 디버프인지 묻는다. 그들은 보스의 식당에 도착하고 시스템은 2단계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한다. 안으로 들어서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붉은 괴물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 밝은 붉은색의 괴물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아다치는 놀라서 비명을 지른다. 토키야는 빨리 앉지 않으면 규칙을 따르지 않아 탈락한 다른 사람들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안경 쓴 남자는 1단계에서 가까우니 아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한편 다른 플레이어들은 더 일찍 떠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복도를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다. 카운트다운이 10초밖에 남지 않자 늦은 플레이어들의 긴장감이 고조된다. 그들은 마침내 식당에 도착해 앉을 자리를 찾기 위해 허둥댄다. 타이머가 0이 되고 시스템은 2단계 카운트다운 종료를 알린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플레이어 중 한 명이 문 앞에 서서 안도하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갑자기 등 뒤에서 끔찍한 존재를 감지하고 그의 눈은 공포로 커진다. 스테이지 보스가 뒤에서 그를 공격하며 시간이 다 됐으니 게임에서 퇴장하라고 선언한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붉은 요리사가 스테이지 보스라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진다. 기괴한 음식이 가득한 카트를 끌고 온 보스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먹으라고 명령한다. 보스가 역겨운 녹색 슬라임을 그의 접시에 담아주자 아다치는 혐오감에 얼굴을 찡그린다. 그 음식은 이전 단계의 괴물들로 만들어진 것 같아 더욱 끔찍해 보인다. 아다치의 안경에 비친 모습은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혐오감을 드러낸다. 그는 음식 속의 물질이 이전의 괴물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경악한다. 시스템은 음식을 보면 정신오염을 일으켜 능력치가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다치는 능력치가 감소하면 던전 클리어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지만 타키야는 음식을 빤히 쳐다보며 친구에게 그게 다가 아니라고 침착하게 말한다. 시스템 알림은 지하 세계의 연회가 제공되었으며 음식을 남기면 괴물의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7분이 남은 가운데 플레이어의 정신력이 0으로 떨어지면 실격 처리된다는 경고가 뜬다. 아다치는 먹지 않으면 탈락할 것이라는 생각에 공황에 빠지지만 그 음식을 삼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토키야는 1단계보다 어렵다는데 동의하지만 클리어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친구가 돕겠다고 하지만 주인공은 버티고 있다가 필요하면 정화 카드를 사용하라고 말한다. 정신 오염이 심해지고 시스템은 플레이어의 정신력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린다. 한 여성 플레이어는 역겨운 음식을 보기만 해도 토할 것 같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오염으로 인해 스킬이 감소한 상태로는 4마리의 괴물을 물리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표준 전략은 연회를 먹고 괴물들의 주의를 끄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최소한의 보상 점수만 얻을 수 있다. 갑자기 시스템이 그의 정체불명의 축복으로 인해 정신공격에 면역이 되었다고 알리자 그는 충격을 받는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젊은 남자는 이제 숨겨진 고난도 규칙을 사용해 클리어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그는 이제 자신의 순위를 지키기 위해 고득점 보상을 노릴 수 있게 되어 감격한다. 플레이어 중 한 명이 반항하며 접시를 땅에 던지고 그 오물을 먹지 않겠다고 소리친다. 아다치는 남자의 정신 상태가 아직 붕괴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토키야는 정신이 더 빨리 악화된다고 설명한다. 플레이어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바닥에 역겨운 음식을 짓밟으며 웃고 소리치면서
절대로 먹지 않을 것이라고 외친다. 그 순간 보스가 나타나 음식을 거부한 플레이어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한다. 괴물은 먹지 않으면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쓰러진 남자는 여전히 따르기를 거부한다. 보스는 플레이어의 얼굴을 잡고 그 손은 강렬한 붉은 에너지로 빛난다. 남자는 괴물에게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히스테리하게 웃으며 슬라임을 먹기를 거부한다. 주방 문이 쾅 닫히며 불복종한 플레이어와 보스를 데리고 간다. 플레이어 중 한 명은 먹지 않으면 제거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시스템 경고는 어떤 플레이어도 연회를 마치지 못했으며 모두의 정실력이 60%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주인공은 이 단계를 클리어하기 위한 숨겨진 규칙은 쉬움으로 시작한 다음 어려움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일어나서 접시를 바닥에 던지며 그딴 걸 먹는 건 불가능하다고 소리친다. 첫 번째 조건은 괴물의 주의를 끌어 게임을 어려운 모드로 전환하는 것인데 그는 방금 그것을 해냈다. 시스템은 요리사 괴물이 그를 목표로 고정하여 제거 위험이 80%로 상승했다고 경고한다. 보스가 그의 뒤에 나타나 그의 뇌를 팬에 넣고 요리하겠다고 위협한다. 두 번째 조건은 적 하나를 물리쳐 다른 괴물들의 어그로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다음 행동이다. 검을 뽑아든 그는 괴물 중 하나에게 돌진하여 빠르고 정확한 일격으로 공격한다. 그는 회전 공격으로 이어가 단 한 번의 결정적인 타격으로 괴물을 물리친다. 알림은 악의 정령이 격파되었음을 확인하며 그에게 힘카드 2장과 활력카드 1장을 보상으로 준다. 이로써 2단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그의 힘 능력치는 5레벨로 업데이트된다. 적이 하나 격파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3마리의 어그로가 100%로 치솟으며 어려운 모드가 활성화된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고난도 규칙 선제 공격으로 모든 괴물이 그에게 집중하게 만든다. 남은 3마리의 괴물은 분노 모드에 들어가 눈을 붉게 빛내며 공격할 준비를 한다. 한 마리를 쓰러뜨림으로써 그는 다른 괴물들의 주의를 성공적으로 끌어 다른 플레이어들을 보호한다. 모든 어그로가 자신에게 집중된 상태에서는 제거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그는 거리를 유지하고 마지막 보스전을 위해 힘을 아껴야 한다. 유일한 목표물이기에 그는 주의를 분산시킬 수 없고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싸워야 한다. 괴물 중 하나가 그를 위협하며 도망치지 못하고 다진 고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도살자가 시칼을 들고 달려들지만 주인공은 그의 새로운 푸른 검으로 그 공격을 막아낸다. 이를 악물고 그는 괴물의 공격을 막아내고 괴물은 그의 힘에 놀란 듯하다. 괴물은 젊은 남자가 자신의 칼날을 막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준비를 한다. 그것은 순간 칼 다루기 스킬을 활성화하여 주인공에게 연속 공격을 퍼붓는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미 이길 계획을 세웠다며 걸려들었군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그는 카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검의 능력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 부하들을 물리쳐야 한다. 그 말과 함께 그는 공격을 피하고 빠르고 정확한 타격으로 괴물들에게 반격하기 시작한다. 괴물은 그의 속도를 따라올 수 있냐고 물으며 자신이 요리사들 중 가장 빠르다고 자랑한다. 그것은 젊은 남자가 질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의 동료들이 자신의 저주받은 검을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주인공은 계속해서 능숙하게 싸우며 3마리의 괴물 모두에게 동시에 여러 번의 타격을 가한다. 그가 괴물의 공격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막아내자 그의 검이 빛나기 시작한다. 우리 주인공의 검에서 발사체가 발사되자 괴물 중 하나가 놀라서 소리친다. 괴물은 어떻게 자신들의 스킬이 똑같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는지 의아해한다. 검의 전용 스킬이 해금되어 강력한 타임 스플리터 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괴물은 젊은 남자의 공격이 그의 스킬 포인트를 충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절망에 빠진 그것은 모든 것이 잘 짜인 함정이었음을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은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새로운 스킬을 활성화한다. 단 한 번의 강력한 붉은 에너지의 참격으로 그는 3마리의 괴물을 동시에 공격한다. 시스템은 도살자, 미식가, 절단자가 모두 격파되었음을 확인한다. 승리를 확보한 그는 가장 뻔한 함정이 종종 가장 진짜라고 말하며 보상을 챙긴다. 아다치는 안도하며 손에 땀이 났지만 주인공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산했다고 말한다. 시스템 경고는 숨겨진 규칙이 활성화되었음을 알린다. 이제 스테이지 보스가 격노하여 능력이 향상되었다. 아다치는 숨겨진 규칙 때문에 보스의 능력이 증가한 것을 보고 공황에 빠진다. 갑자기 식당 전체가 불길한 붉은 에너지로 떨리기 시작하며 보스의 도착을 알린다. 주인공은 모두에게 보스가 이제 더 강해졌다고 경고한다.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모두 제거될 것이다. 숨겨진 규칙은 직접적인 대결을 강요하지만 그 대가로 보상을 30% 증가시킨다. 결연한 표정으로 주인공은 이 세상에서의 목표는 최고의 보상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주방문이 폭발하고 보스가 나타나는데 그 손은 붉은 에너지로 빛나고 있다. 격노한 그것은 포효하며 자신의 소중한 요리사들을 누가 제거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며 능력치가 공개된다. 아다치는 보스의 힘에 겁을 먹고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의아해한다. 주저없이 주인공은 모든 사용 가능한 카드를 사용하여 마지막 대결을 준비한다. 그는 강화된 보스를 상대로 봐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력을 다한다. 4장의 스킬 카드를 한 번에 사용하여 그의 힘, 속도, 활력 능력치를 최대로 올린다. S랭크 카드는 5레벨이 1개이므로 남은 속도 카드는 이제 쓸모가 없다. 그는 남은 카드를 아다치에게 던지며 전투에 도움이 되도록 즉시 사용하라고 말한다. 안경 쓴 남자는 주인공에게서 받은 속도 카드를 활성화하여 자신을 강화한다. 그의 속도와 활력 능력치가 증가하고 그는 주인공이 자신을 살아남게 하려고 카드를 줬다는 것을 깨닫는다. 보스는 격렬하게 포효하며 자신의 요리사들을 제거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괴물의 포효에 마비되어 그 힘에 저항할 의지를 잃는다. 하지만 아다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음을 깨닫는다. 카드의 힘이 보스의 포효로부터 그를 보호해주고 있었다. 보스는 플레이어들을 위협하며 요리사들을 제거한 자를 밝히지 않으면 머리를 으스러뜨리겠다고 말한다. 갑자기 괴물이 공격하려는 순간 무언가가 고속으로 공기를 가르며 날아온다. 그것은 바로 주인공이었고 그는 나타나 검으로 보스의 공격을 막아 다른 사람들을 구한다. 괴물은 자신의 공격이 한낱 플레이어에게 막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분노에 차 그를 노려본다. 토키야는 자신이 요리사들을 제거한 장본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책임을 진다. 보스는 다른 이들 다음에 그의 뇌를 꺼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비웃으며 말을 끊고 그 전에 자신이 놈의 목을 벨 것이라고 받아친다. 괴물은 웃으며 해보라고 도발하고 시칼을 들고 전면 공격을 준비하며 돌진한다. 그들의 충격은 식당 바닥에 균열을 일으키는 강력한 충격파를 만들어낸다. 아다치는 주인공이 보스의 엄청난 힘에 밀려나는 것을 보고 걱정하며 그의 이름을 외친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일어나 걱정하는 친구에게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오랜만에 듣는다고 생각하며 과거를 회상한다. 전생의 친구들이 그 이름으로 불렀지만 그들은 모두 여정 중에 홀로 사라졌다. 그는 동료들이 쓰러져 자신만 홀로 남게 된 것을 슬픔에 잠겨 기억한다. 침울한 표정으로 그는 왜 그 많은 비극 속에서 자신만이 살아남았는지 의아해한다. 보스는 다시 돌진하며 그를 조각내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또 다른 강력한 공격을 준비한다. 주인공은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안다고 생각한다. 그는 결의에 차서 괴물을 마주하고 살기 어린 눈빛으로 끝을 준비하라고 외친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무기를 부딪히고 그들의 전투 충격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진다. 주인공의 검은 그가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자 강렬한 붉은 에너지로 빛나기 시작한다. 보스는 젊은 남자의 공격 속도에 놀라며 그가 이전에 힘을 숨기고 있었는지 의아해한다. 타임 스플리터 컷 능력을 사용하여 주인공은 붉은 참격의 세례를 퍼붓는다. 그는 전생에서 살아남은 것은 용감하고 결코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회상한다. 결의에 찬 외침과 함께 그는 무엇보다도 항상 이기고 최고가 되고 싶었다고 선언한다. 그는 어떤 것도 자신의 승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지만 단지 이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주인공은 모두의 생명을 지키고 평범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보존하고 싶다고 말한다. 시스템이 2단계 보스가 격파되었으며 보상이 30% 증가했다고 알린다. 그의 보상에는 힘, 활력, 속도 카드와 함께 특별한 기억 카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10분 동안 한 가지 능력을 3레벨 증가시키는 깜짝 보스 버프도 받습니다. 주인공은 숨겨진 규칙을 발동하지 않았다면 추가 공헌도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랭킹 화면을 열어 자신의 현재 점수와 다른 플레이어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1700점으로 1위를 유지하며 전생에서 봤던 것과 같은 상위 플레이어들을 봅니다. 그는 그들이 모두 재능이 있으며 미래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둠의 신들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강한 플레이어들이 희생되었던 잔인한 스테이지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S랭크 카드를 획득할 계획이며 그들과의 재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올 도전에 대비하며 이전 라이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시스템 알림이 두 번째 스테이지를 클리어한 모든 사람을 축하하며 마지막 스테이지의 시작을 알립니다. 남은 시간은 5분 미만이며 모든 플레이어는 지하 로비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인공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을 준비합니다. 가장 도전적인 마지막 스테이지가 막 시작되려 합니다. 그는 친구 아다치를 불렀고 아다치는 그의 지시를 따를 준비가 되었다며 즉시 응답합니다. 아다치는 주인공의 강력한 존재감에 다소 위축된 채 소심하게 그를 따라갑니다. 그는 젊은 남자의 주의를 끌고 휴지를 건넸고 이는 주인공을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작은 친절을 베풀기 위해 다가가며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토키아가 냅킨이냐고 묻자 아다치는 탁자 위에서 찾았는데 얼굴을 닦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어색한 미소와 함께 그는 자신이 더 유용했다면 새 친구의 부담이 덜했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주인공은 그 행동에 감동하며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지 않다고 안심시키며 그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고 이는 아다치를 감동시킵니다. 갑자기 복도에 여러 파란 생명체가 나타나 이전 두 스테이지가 돌파되었다고 알립니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괴물은 모두에게 망설이지 말고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라고 말합니다. 로비에 도착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그들에게는 4분 남짓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다치는 보스를 이기는 비결이 그의 속도였는지 그리고 높은 능력치가 승리를 보장하는지 묻습니다. 주인공은 개인의 기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는 운동을 못해서 5레벨 속도로도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며 걱정합니다. 아다치는 그가 그렇게 강해지기 위해 특별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탄의 눈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그들은 계단 꼭대기에서 멈추고 주인공은 친구에게 다음 지시를 내릴 준비를 합니다. 그는 아다치에게 거기서 기다리며 도착하는 사람에게 뛰지 말라고 경고하라고 말했고 이는 그 젊은이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토키아는 만약 도망쳤다고 판단되면 떠날 수 없게 되는 중요한 숨겨진 규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다치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주인공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기 위해 돌아섭니다. 그는 친구가 보스를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 너무 위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다치는 이해하고 경례와 함께 모두에게 경고하겠다고 약속했고 토키아는 그의 친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도움이 있으면 숨겨진 규칙을 쉽게 풀 수 있지만 혼자서는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토키아는 세 번째 스테이지에 10명의 5레벨 경비병과 1명의 7레벨 보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비병들과 훨씬 더 강한 리더가 있는 두 번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스테이지입니다. 전생에서는 협력하여 팀으로 적과 싸우는 것이 유일한 클리어 방법이었습니다. 갑자기 계단 꼭대기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섭니다. 기다리던 사람이 마침내 도착했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전생에서 이 사람 역시 숨겨진 규칙을 발견했고 그것이 그들 그룹의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코나미 유야이며 이전 시간선에서는 우리 주인공보다도 먼저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아다치는 뛰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지만 유야는 그것을 조롱으로 오해합니다. 토키아가 나서서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 팀원의 경고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유야는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그의 인상적인 활약을 인정하며 도움이 필요 없었다고 시인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을 이해했으니 누가 가장 강한지 증명하기 위해 주인공에게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가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지만 주인공은 먼저 다음 보스를 물리치는데 집중하라고 경고합니다. 주인공은 그가 잘못된 적을 상대하고 있으며 이기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 한 번의 빠르고 정확한 일격으로 그는 유야의 가슴을 쳐서 뒤로 날려버립니다. 그 젊은이는 토키아의 초인적인 힘에 충격을 받아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것이 게임으로 인한 강화인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어떤 종류의 특별한 능력인지 궁금해합니다. 주인공은 유야에게 3장의 카드를 주며 전투에 참여하라고 초대합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젊은이는 너와 함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며 그를 쏘아봅니다. 주인공은 확인하며 그가 합류하면 3장의 힘카드는 그의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주인공은 유야에게 기억 카드를 튕겼고 그것은 그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녹색 카드가 밝게 빛나며 젊은이의 기억을 복원하기 시작했고 그는 그 감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토키아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단결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어둠의 신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에 대한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유야의 회상을 깨우고 녹색 아우라가 그를 완전히 감쌉니다. 주인공은 유야가 누구를 아끼는지 안다며 이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묻습니다. 유야는 남동생을 기억하고 다시 그를 보기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주인공과 합류하면 던전을 클리어하는 것이 보장되는지 묻습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로 타키야는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에게 3장의 힘카드를 던져줍니다. 유야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카드를 활성화하여 자신의 힘 능력치를 올립니다. 타키야는 길을 따라 물리쳐야 할 적들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먼저 가겠다고 알립니다. 그는 자신의 힘카드와 깜짝 보스 버프를 활성화하여 준비합니다. 주인공은 7레벨에서도 다음 보스는 도전이 될 것이며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버프가 그의 힘을 3레벨 증가시켜 전투에서 훨씬 더 강해지게 만듭니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보스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자신의 힘이 한 단계 더 올랐다고 언급합니다. 갑자기 여러 파란 괴물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 스테이지의 마지막 전투를 준비합니다. 괴물들은 그 둘을 비쩍 말랐다고 조롱하며 자신들의 강력한 공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처음으로 유야는 괴물의 위협적인 존재감을 느끼고 약간 불안해합니다. 그는 그들 둘만으로 이 강력한 생물들을 정말로 물리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들 둘이면 이기기에 충분하다고 말하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시스템은 플레이어의 능력치를 표시하며 토키야는 힘 레벨 11, 유야는 레벨 2입니다. 힘이 증강된 주인공은 이제 자신이 스테이지 보스라고 선언하고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가 칼을 뽑아들고 괴물들에게 돌진하지만 유야는 그에게 기다리라고 서두르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젊은이는 주인공의 행동이 자살행위라고 생각하며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야는 항상 낯선 사람들과 위험한 전투를 벌였던 지하 격투를 회상합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은 상대를 신중하게 분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상대는 강력하고 정확한 펀치를 노리며 앞으로 돌진합니다. 그는 반격하고 방어할 준비를 하며 적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는 타격을 피하고 상대를 즉시 쓰러뜨리는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하지만 토키야는 그에게 맹목적으로 전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란 괴물들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경비병 중 하나가 그를 약골이라고 부르며 능력치가 공개되자 전기봉으로 그를 위협합니다. 그러자 괴물은 선제 공격으로 돌진하여 주인공을 곤봉으로 치려고 시도합니다. 칼을 준비한 채 그는 강력하고 정확한 일격을 가하며 반격할 준비를 합니다. 유야는 그 젊은이의 속도와 힘에 감탄하며 그가 이전에 힘을 숨기고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경비병은 그에게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다른 이들에게 기술을 사용해 집단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56초가 남은 가운데 시스템 경고가 모든 플레이어에게 지하 로비로 들어가라고 경고합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하며 곧 시작될 마지막 전투에 대비합니다. 유야와 토키야는 지하 로비에서 기다리는 전투를 준비하며 시선을 교환합니다. 그는 숨겨진 규칙으로 카운트다운 중에도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적들이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검이 파랗게 빛나며 강력한 회전 공격으로 경비병들을 공격합니다. 49초가 남은 상황에서 그는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괴물을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다치는 다른 플레이어들을 진정시키려 하며 로비에 도착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안심시킵니다. 주인공은 친구가 계획을 이해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빠른 판단력에 만족합니다. 21초가 남은 가운데 아다치는 모두에게 질서정연하게 지하 로비로 들어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주인공의 의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시간을 끌어 아무도 로비에 성급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카운트다운이 단 12초에 이르자 아직 들어가지 못한 플레이어들의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유야는 적들이 그다지 강하지 않으니 전투에서 주인공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토키야는 그에게 뒤로 물러서서 파란 경비병들과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괴물들은 그 젊은이가 너무 강해서 다른 플레이어들을 노려 재충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유야의 주의를 끌며 이제 그가 싸움에 참여할 차례라고 선언합니다. 경비병 중 하나가 플레이어들에게 돌진하지만 유야가 그들 앞에 나서서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합니다. 분노의 포효와 함께 그는 괴물의 일격을 막으려 하지만 뒤로 날아갑니다. 그는 괴물에게 다른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소리치며 주인공이 그들을 보호하는 이유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유야는 주먹으로 경비병을 치려 하지만 그의 공격이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주인공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괴물들과 싸우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다치는 모두에게 괴물들을 끌어들이지 않도록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주인공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다른 플레이어들도 동의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을 믿는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버텨내고 파란 괴물들에게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검술 스킬 포인트가 완전히 축적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경비병 중 하나가 다른 괴물들에게 일제히 공격하여 싸움을 끝내라고 명령합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주인공은 자신도 괴물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 분할 배기를 발동하여 강력한 기술로 모든 경비병을 한 번에 공격합니다. 아다치와 다른 사람들은 경외감에 휩싸여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자기 편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탄합니다. 한편 유야는 단 한 명의 경비병과 싸우며 고전하면서 주인공이 어떻게 그렇게 압도적으로 강력한지 궁금해합니다. 토키야는 마지막으로 서 있는 경비병을 마주하며 차가운 시선으로 다음은 너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 경비병은 마지막 7레벨 보스이며 사이코패스 같은 미소를 지으며 젊은이를 쳐다봅니다. 괴물은 주인공 같은 놈들을 처리하는데 즐거움을 느낀다고 말하며 전투 준비를 합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보스의 레벨 10의 힘의 겁을 먹고 승리의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전생에서 이 보스가 길고 지루한 싸움 끝에 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렸던 것을 회상하며 앞으로 돌진합니다. 그는 검으로 적을 향해 강력한 붉은 에너지의 참격을 날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 혼자만으로도 이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스는 광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우리 주인공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토키야는 전투를 계속하기 위해 결의를 다지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다시 기술을 사용하여 거대한 괴물에게 붉은 참격의 폭풍을 퍼붓습니다. 공격의 폭풍 속에서 마지막 보스는 완전히 패배하여 빛으로 사라집니다. 그러자 시스템은 젊은이의 상태창을 표시하여 그가 8레벨로 레벨업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약한 괴물들을 물리침으로써 자신의 힘을 크게 향상시키는 카드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인공은 혼자 싸우는 것의 가장 좋은 점은 모든 경험치와 카드를 독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다치와 다른 사람들은 그의 비인간적인 힘에 충격을 받고 영원히 그를 따르겠다고 절합니다. 단 하나의 괴물만 남은 것을 보고 유야는 한 방에 끝내겠다며 소리치며 돌진합니다. 하지만 괴물은 유야야말로 큰일 날 것이라고 맹렬하게 반박합니다. 하지만 붉은 머리가 공격하기 전에 주인공이 나타나 단칼에 경비병을 반으로 베어버립니다. 유야는 땅에 쓰러져 자신이 그렇게 고전했던 괴물을 순식간에 물리쳤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망연자실합니다. 시스템 알림이 모든 사람의 던전 클리어를 축하하며 토키야가 99%로 랭킹을 표시합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주인공은 보상 계산을 기다리며 어떤 보너스를 받을지 궁금해합니다. 화면은 생존 보상으로 모든 것을 현실 세계로 가져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도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주인공은 던전을 클리어하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기본 보상을 받지만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생에서는 더 강한 개인들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힘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가능한 한 빨리 플레이어들을 관리할 규칙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며 자신의 최상위 랭킹이 강력한 인물들을 끌어들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헌도 랭킹 화면은 그를 3000점 차이로 확고한 1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는 자신을 논란의 여지가 없는 리더로 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의 능력을 받게 되고 몸이 더 강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다치도 비록 모두 1레벨이지만 자신의 새로운 속성을 보고 기뻐합니다. 유야도 자신의 패널을 확인하며 이제 2레벨이 된 능력치로 훨씬 더 강해진 것을 느낍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의 힘이 인상적인 15레벨에 도달한 것을 봅니다. 시스템은 각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공헌 보상이 생성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두 젊은이는 그렇게 낮은 기여도로 무언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더 열심히 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토키야 또한 전생에서의 기여도가 이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받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아다치는 새로운 힘카드로 자신의 능력 점수를 다시 올릴 수 있게 되어 기뻐합니다. 한편 유야는 자신의 기여도가 대단했다며 카드 2장을 얻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들은 주인공을 향해 그가 어떤 보상을 받을지 궁금해하며 쳐다봅니다.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은 3장의 빛나는 카드를 받으며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새롭다고 말합니다.
그의 보상은 능력치를 10레벨로 올려주는 카드 한 장, 클래스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카드 한 장, 그리고 동맹을 소환하는 카드 한 장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동맹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엄청나게 운이 좋다고 느끼며 기뻐합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공황에 빠집니다. 그들은 던전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현실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주인공은 던전을 클리어하면 잠시 동안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인해줍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이 변했고 이 치명적인 게임의 창조자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고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누가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자 토키아는 다음에 나타날 던전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가둔 악당을 물리치고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키우라고 격려합니다. 아다치는 보호하다라는 단어에 혼란스러워하며 주인공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야는 주인공이 매우 대담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쳐다볼 뿐입니다. 그러자 시스템 알림이 1위를 차지한 대가로 젊은이가 특별한 S랭크 카드를 획득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림자 같은 존재가 나타나 그가 능력을 증명하면 신의 힘을 부여하겠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주인공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기를 바라며 한숨을 쉽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방으로 달려와 환자가 마침내 깨어났다고 의사를 부르며 소리칩니다. 의사는 그가 완전히 의식이 뚜렷하고 활력 징후도 모두 정상이라고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사흘 동안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처럼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밝힙니다. 의사는 젊은이가 가장 먼저 깨어났다고 언급하며 집단 혼수 상태의 원인을 아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토키아는 질문을 무시하고 심각한 눈빛으로 의사에게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남자는 그를 어머니의 방으로 안내하며 그녀 역시 혼수 상태에 빠져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전문적인 어조로 그는 의학적으로 주인공의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전생에서처럼 어머니도 플레이어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모든 플레이어가 한 번에 보내지는 것이 아니며 실패한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보며 그는 게임에 선택된 사람들은 단순히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자 그는 주머니 속의 황금 카드를 만지며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는 프리라는 이름의 특별한 S랭크 1번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것으로 그는 누군가가 게임에 선택되는 것을 막고 특별한 능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결심한 그는 지금 이 카드를 사용해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 치명적인 게임에서 해방시킬 때라고 결정합니다. 의사는 강렬한 황금빛에 눈이 멀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장면에 충격을 받은 의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뜬 채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더듬거립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깨어나 혼란스러워하며 의사에게 자신이 어디 있는지 묻고 아들을 찾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젊은이는 감정에 완전히 휩싸여온 힘을 다해 어머니를 껴안습니다. 온화한 미소로 그는 그녀에게 오늘부터 더 이상 싸우고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의사는 그 장면에 깜짝 놀라 방금 목격한 것이 기적인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세계 공헌도 랭킹에는 쿠로스 토키아의 이름이 1위에 고립되어 표시됩니다. 이 때문에 여러 의문의 인물들이 세계 1위 플레이어를 영입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그들은 그런 힘을 가진 젊은이가 세상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수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병원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끔찍한 놀이공원에 대한 이상한 꿈 이야기를 들려준다.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듣다가 어머니가 죽음의 공원 테마 던전에 빠졌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괴물이 거에 공격할 뻔했지만 바로 그 순간 무언가 일어났다고 말을 잇는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두워졌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아들의 얼굴이었고 그녀는 이것이 기이한 꿈이 아니었냐고 묻는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청년은 그녀가 경험한 것이 안타깝게도 꿈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키타의 목소리가 방에 울려 퍼지고 주인공은 그 또한 던전을 클리어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친구가 뛰어들어오며 자기가 구하러 왔고 만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고 외친다. 그는 강한 사람들이 클리어를 도와줬다고 말하고 어머니는 그도 이상한 꿈을 꿨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지루한 표정을 지으며 친구의 에너지는 여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어머니에게 쉬라고 말하며 키타와 잠시 밖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한다. 복도 밖에서 친구는 장난이 아니며 그 이상한 게임에는 이름까지 있었다고 주장한다. 토키야가 그의 말을 자르며 게임 이름이 프리즌 데이라고 말하자 키타는 충격에 빠진다. 주인공은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헌도 랭킹을 확인하라고 말한다. 완전히 혼란스러워진 친구는 이 랭킹이라는 게 대체 뭔지 궁금해하며 머리를 극적인다. 바로 그때 그의 앞에 파란 시스템 창이 나타나고 그는 완전히 말을 잃는다.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뜬 친구는 이리 플레이어의 이름을 보며 말을 더듬는다. 주인공은 희죽 웃으며 그가 보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확인시켜준다. 시스템 창에는 랭킹 1위가 3000점의 쿠로스 토키야라고 표시되어 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주인공은 자신이 바로 랭킹 1위 플레이어라고 선언하며 친구를 마주본다. 키타는 친구가 그 게임에서 1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망연자실한다. 토키야는 전직 카드를 꺼내 보이며 정보가 그에게 올 것이라고 말한다. 지체 없이 그는 카드를 활성화하고 복도에서 강력한 황금빛 아우라가 그를 감싼다. 시스템은 전직이 시작되었으며 무작위 직업이 선택될 것이라고 알린다. 청년은 게임의 모든 클래스가 강력하지만 레벨업이 필요하고 카드는 희귀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클래스가 처음에는 약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다. 3대 지고의 클래스 중 하나는 자연의 힘을 다루는 4대 원소의 사자이다. 두 번째는 강력하고 거대한 용으로 변신하는 흑염룡의 후예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간선을 조종하고 시간여행의 힘을 휘두르는 시간의 탐구자이다. 수많은 데이터 화면 속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어떤 새로운 클래스를 배정받을지 궁금해한다. 눈부신 빛과 함께 화면이 나타나 그의 새로운 클래스 섭리의 지배자의 이름을 드러낸다. 주인공은 완전히 얼어붙는다. 과거의 삶에서도 이 클래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어서 화면에는 그의 새로운 클래스가 도구와의 공명이라는 패시브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표시된다. 클래스의 스킬트리가 드러나고 청년은 많은 미지의 레벨을 발견한다. 일반 클래스는 3단계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놀란다. 이건 레벨업이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 그는 흥분된 미소를 지으며 끝까지 도달하면 믿을 수 없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친구는 그가 게임에서 전직을 이룬 세계 최초의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한다. 키타는 절박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인공의 이름을 부른다. 주인공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친구는 바닥에 엎드려 도움을 청한다. 애원하는 표정으로 그는 친구에게 자신을 버스 태워주고 강해지게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갑자기 간호사가 복도에 나타나 혹시 방해했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그녀를 보며 과거의 삶에서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떠올린다. 그녀는 병원비가 한 달 이상 밀렸으며 돈이 필요하다고 알린다. 친구가 돕겠다며 카드를 내밀지만 주인공은 자신이 처리하겠다며 거절한다. 그는 과거의 삶에서 자신의 신체 능력을 이용해 보디가드로 일하며 이 문제를 해결했음을 회상한다. 그는 결의의 참모습으로 어머니에게 너무 의지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말한다. 간호사는 양해를 구하고 중요한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뜬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들려오는 정보를 이해하려 애쓴다. 그 소식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들은 것이 정말 사실이냐고 더듬거리며 묻는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누군가 병원비를 한 번에 모두 지불했다고 알린다. 그러고는 주인공의 친구를 가리키며 저 대머리 아저씨 목까지 해결되었다고 말한다. 청년은 그 별명에 짜증을 내며 자신은 환자가 아니라 친구 병문안을 온 것뿐이라고 해명한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고 주인공은 226호실 쪽을 가리킨다. 그 순간 금발의 남자와 그의 두 동료가 복도에 나타나 그들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거만한 태도로 이 병원에서 쿠로스 토키야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묻는다. 주인공과 친구는 이상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혼란스러워한다. 남자는 그들이 쿠로스의 친구인지 물으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요청한다. 주인공은 희죽 웃으며 프리즌 데이의 주요 인물들이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한다. 친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보며 타키야에게 무슨 볼일이냐고 묻는다. 키타는 그들의 옷차림을 분석하고 그들이 매우 중요한 인물들인 것 같다고 깨닫는다. 그는 친구가 세계 랭킹 1위라서 찾아온 것인지 궁금해한다. 친구는 그들이 지불한 돈을 생각하며 평생의 병원비가 얼마나 될지 궁금해한다. 간호사는 주인공에게 저 사람들이 병원비를 낸 사람들이라고 속삭인다. 주인공은 이미 알고 있다고 침착하게 대답하고 간호사는 그의 반응에 약간 혼란스러워한다.
지체 없이 청년은 자신을 쿠로스토키아라고 그들에게 소개한다. 금발 남자는 자신들 앞에서도 표정 변화가 없는 것과 그가 매우 젊다는 사실에 감명받는다. 주인공은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신중하게 분석한다. 금발 남자는 대기업의 총수이자 정치계에 떠오르는 별 스모쇼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술 회사의 CEO 카도이치다. 여자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과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룹 X의 회장 라라라다. 그룹의 리더는 그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하며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준비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의 말을 끊고 그들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말한다. 금발 남자는 청년의 대담함에 당황하며 그런 태도를 예상하지 못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세계 1위 플레이어가 과연 소문대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여자는 주인공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미소 짓는다. 여자는 대화를 위해 특별한 방을 준비했으니 다른 장소로 옮기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제안을 거절하며 바로 여기 병원 대기실에서 이야기하자고 말한다. 두 남자는 짧게 시선을 교환하며 청년의 메시지를 이해했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낸다. 그룹의 리더는 동의하고 그들 모두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대기실로 향한다. 여자는 그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미소 짓는다. 간호사와 친구는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병원비를 겨우 낼 형편이었던 그를 믿을 수 없어 충격에 빠진다. 주인공은 친구를 불러 아까 주었던 공략집을 가져오라고 한다. 키타는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정말 그 공략집을 가져와야 하냐고 묻는다.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그는 그것이 농담인 줄 알고 공략집을 버렸다고 고백한다. 필사적이 된 친구는 지금 당장 공략집을 되찾아오겠다며 복도를 달려간다. 주인공은 이것 때문에 자신과 어머니 모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짜증을 낸다. 여자는 그가 언급한 공략집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며 묻는다. 그는 침착하게 그것이 게임의 초심자 던전 공략집이라고 대답한다. 세 사람은 게임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농담은 그만두라며 어이없어한다. 그는 희죽 웃으며 사실이든 아니든 친구가 곧 알아낼 것이라고 말한다. 간호사는 문 앞에 서 있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을 보고 놀라 그들이 누구인지 묻는다. 금발 남자는 공략집을 읽고 자신이 경험한 던전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에 충격을 받는다. 다른 두 사람 역시 자신들의 던전이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주인공의 친구가 모든 게 사실이었냐고 묻자 그는 미소로 긍정한다. 키타는 앞서 나갈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을 한탄하며 엄청난 좌절감을 느낀다. 그룹의 리더는 그의 힘이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하며 자신들은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주인공은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지으며 달리 할 말이 있냐고 묻는다. 여자는 그런 공략집이 있다면 마치 게임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예견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희죽 웃으며 바로 그게 맞고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인시켜준다. 그는 과거의 삶에서 생존자들이 온라인에 올린 정보를 전부 암기했음을 회상한다. 과거의 모든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어 어둠의 신들에 대항하는 그의 비장의 카드가 되어주고 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이제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묻는다. 강력한 인물들은 그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서로 시선을 교환한다. 세 사람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청년에게 자신들의 고문이 되어달라고 요청한다. 금발 남자는 던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정말 끔찍했다고 인정한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주인공의 도움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여자는 그들이 다시 게임에 강제로 참여하게 될 것이며 형편없는 성적을 내고 싶지 않다고 덧붙인다. 키타는 친구가 주도하는 모든 협상 과정을 조용히 지켜본다. 따라서 그룹의 리더는 그가 제시하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겠다고 결연히 선언한다. 주인공은 무심한 태도로 그들의 고문이 되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다. 친구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며 자기 파트너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다. 그는 친구의 집안이 가난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은 이미 돈방석에 앉아 절친과 함께 돈을 흥청망청 쓰는 자신을 상상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의 말을 끊고 제안을 수락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한다. 그의 동료는 역시 자기 친구는 진정한 협상의 달인이라고 생각하며 자부심에 부푼다. 그룹의 리더는 30개든 300개든 조건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주인공은 그를 놀라게 한다. 친구는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을 한탄하며 충격을 받는다.
주인공의 첫 번째 조건은 모든 사람을 위해 공략집을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것이다. 그룹의 리더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을 정말로 무료로 나눠줄 것이냐고 물으며 당황한다. 정장을 입은 남자도 동의하며 그 공략집의 가치는 누구의 상상도 초월한다고 말한다. 여자는 이것이 이 게임이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증명할 뿐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그들을 보며 방금 자신도 공략집을 무료로 보여주지 않았냐고 묻는다. 그룹은 그의 대답에 할 말을 잃고 그의 말이 일리가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목표가 그들과 다르다고 설명한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 진지한 눈빛으로 주인공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논의는 여기서 끝이라고 경고한다. 그들은 청년이 진심임을 깨닫고 여자는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그에게 감탄한다. 세 사람은 다시 고개를 숙이며 첫 번째 조건을 즉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한다. 두 번째 조건은 매우 명확한 규칙을 가진 플레이어 관리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금발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미 그렇게 할 생각이니 안심하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는 이어서 거래의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조건을 발표할 준비를 한다. 그룹은 마지막 조건이 자신들조차 이행할 수 없는 것일지 궁금해하며 긴장한다. 친구는 주인공에게 돈을 요구하라며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외친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를 무시하고 자신과 어머니가 더 이상 병원에서 살지 않도록 집을 원한다고 말한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흘끗보며 단지 그녀가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세 사람은 그 단순한 요구에 어안이 벙벙해지고 친구는 좌절감에 얼굴을 감싼다. 주인공은 국어라는 느낌이 싫으니 너무 어렵다면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룹은 그에게 집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니 철회하지 말라고 간청한다. 주인공은 희죽 웃으며 자신의 요구에 그렇게 흥분하지 말라고 말한다. 리더는 소란에 대해 사과하고 다른 두 사람은 그 상황에 어색하게 웃기만 한다. 그들은 모든 조건 중에서 이것이 가장 쉽고 그에 대한 자신들의 호감을 가장 높일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처리할 다른 일들이 있으니 자기 방으로 돌아가야겠다며 문제를 마무리 짓는다. 주인공은 다음 프리즌 데이까지의 카운트다운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세 사람은 이 정보에 충격을 받고 그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인지 묻는다. 그 순간 그들 앞에 3일 카운트다운이 나타나 청년의 말이 옳았음을 증명한다. 그는 두 번째 조건을 이행하면 다음 던전의 공략을 제공하겠다고 알린다. 세 사람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의심 없이 그의 명령대로 하겠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몸을 돌려 쉬기 위해 병실로 돌아간다. 강력한 그룹은 청년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한다. 경비원 중 한 명이 누군가 주인공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린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짜증을 내며 주인공을 귀찮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밖에서 기다리게 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경비원은 말을 더듬으며 도착한 젊은 여성이 방에 있는 청년의 여자친구인지 묻는다. 그룹은 그 질문에 놀라 이 사람이 누구인지 보기 위해 돌아선다. 키타는 기겁하며 그 소녀는 쿠로스 씨의 사람이며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말한다. 배신당한 표정으로 그는 정장을 입은 남자를 붙잡고 타키야가 어떻게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었는지 따져 묻는다. 하지만 젊은 여성이 끼어들어 사실이 아니니 오해를 살만한 말은 하지 말라고 한다. 친구는 그녀를 무시하고 그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극적인 행동을 계속한다. 그룹의 여성 중 한 명이 경멸적인 눈초리로 소녀를 쏘아보며 오랜만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그 소녀를 알아보고 진지한 표정으로 결국 너였나? 라고 말한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젊은 여성은 과거의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거절하고 망신을 줬던 것을 떠올린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었지만 이제 그녀 또한 플레이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소녀는 꽃다발을 들고 다가와 과거의 일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한다. 강력한 그룹은 여자를 향한 주인공의 진정한 증오를 감지하고 개입하기 전에 기다리기로 결정한다. 친구는 그녀가 전교생 앞에서 주인공을 모욕했다고 비난하며 폭발한다. 그녀는 어리고 어리석었으며 지금은 그때의 행동을 깊이 후회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년은 그녀의 말을 끊고 그녀가 랭킹에서 자기 이름을 봤기 때문에 기어들어 온 것뿐이라고 말한다. 젊은 여성은 그 비난에 할 말을 잃고 다른 사람들은 경멸의 눈초리로 그녀를 쳐다본다. 그룹의 여성은 그 소녀가 단지 기회주의자임을 깨닫고 한 번의 눈길로 그녀를 판단한다. 소녀는 위험한 게임에서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한다. 친구는 그녀가 단지 그를 거절한 게 아니라고 소리치며 격분한다. 그녀는 그를 모욕하고 창피를 줬다. 주인공은 지금 병원인이 떠나야 한다고 상기시키며 그를 진정시킨다. 떠나기 전
그는 소녀를 보며 분명히 말해두지만 단 한순간도 그녀를 좋아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당황하며 그가 자신을 구해준다면 남자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물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말한다. 소녀는 그를 뒤쫓아가며 도와준다면 절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그녀가 문에 다다랐을 때 그녀를 엄하게 쳐다보는 거대한 경비원 2명에게 가로막힌다. 정장과 선글라스를 쓴 두 남자는 이협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자신이 토키야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즉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한다. 그룹의 여성이 쿠로스 씨는 그녀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룹의 리더는 경비원들에게 그녀를 밖으로 호송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즉시 임무를 완수한다. 친구는 그녀를 쫓아내니 속 시원하지 않냐고 물으며 축하한다. 진지한 표정으로 주인공은 자신의 기억에 따르면 그녀가 지금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회를 준비하며 어머니의 병실 문으로 걸어간다. 재빠른 동작으로 문을 열고 마침내 그가 찾던 사람을 발견한다. 흰 머리카락과 붉은 눈을 가진 아름다운 소녀가 부드러운 눈길과 미소로 그를 바라본다. 소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빛나는 것 같고 주인공은 그녀를 마주본다. 어머니는 유레카가 다시 그를 보러 왔으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알려준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오랜만이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한다. 젊은 여성은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며 혼란스러워한다. 주인공은 과거의 삶에서 그녀가 자신의 품에서 죽어갔던 것을 기억하고 감정에 휩싸인다. 그는 그녀를 꽉 껴안으며 이번 생에서는 사랑하는 단 한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소녀는 그 포옹에 완전히 당황하고 어머니는 그 귀여운 장면에 그저 웃는다. 친구는 두 사람이 정말 친구 사이인지 수상해 보인다고 궁금해하며 혼란스러워한다. 그날 밤 보름달이 하늘을 비추고 병실은 조용하다. 주인공은 평화롭게 잠든 어머니를 보며 그녀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그는 병원이 자신들을 VIP실로 옮겨주었고 그 사람들이 정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스템은 다음 던전까지 남은 시간 63시간을 표시한다. 눈앞의 카운트다운을 보며 그는 다음 던전이 과거의 삶과 같은 패턴을 따를 것임을 안다. 그는 접촉 시 발동하는 스킬 유지라는 능력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시험해보기 위해 청년은 새로운 능력의 효과를 보려고 침대 가장자리에 손을 얹는다. 푸른 에너지의 파장이 방 안으로 퍼져나가고 주인공은 그 힘에 놀란다. 그는 현재 만지고 있는 모든 물체의 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강화된 시력으로 그는 침대 왼쪽 다리의 두 번째 나사가 헐겁다는 것을 알아챈다. 영웅은 병원에 무기가 없어 그 능력으로 시험해보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의문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존재가 누구이며 자신에게 무슨 자격이 있는지 묻는다. 목소리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며 지금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답한다. 검은 실루엣이 나타나 특별 시험을 수락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말한다. 눈을 빛내며 그는 이 존재가 신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줄 힘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주인공은 망설임 없이 시험을 수락하고 즉시 도전을 시작하라고 그 존재에게 말한다. 그 존재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아주 좋다면서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세계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경고한다. 청년은 푸른 에너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그 신성한 힘에 놀란다. 그는 어둠의 존재가 내린 이 의문의 시험을 통과하면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 궁금해한다. 푸른 에너지의 토네이도가 형성되고 시스템은 실현의 장이 시작됨을 알린다. 푸른 얼음 가시가 땅에서 솟아나 시험 중인 주인공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는 도약으로 공격을 피하며 그 존재가 준비한 도전에 대비한다. 집중하고 결연한 눈빛으로 영웅은 실현의 장을 마주하며 어떤 일이 닥치든 맞설 준비를 한다. 그는 어두운 궁전 앞에 서서 이 황량한 곳에 있는 이곳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그의 앞에서 푸른 에너지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형체를 바라본다. 그 존재는 규칙이 간단하다며 10분 안에 상대를 물리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만이 이 도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주인공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 존재를 바라보며 임박한 전투를 준비한다. 그 존재는 시험의 시작을 알리고 여성스러운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눈먼 불사의 검객이 나타나고 시험을 위한 10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청년은 갑옷 속의 해골을 보며 저것이 자신의 상대인지 궁금해한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최강의 플레이어와 최강의 검객 사이의 전투가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전투를 위해 푸른 검이 빗줄기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 그에게 주어진다. 영웅은 무기를 휘두르며 어차피 새로운 능력을 사용하고 싶었으니 완벽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스템은 대상이 물리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공명을 활성화할 수 없다고 알린다. 그는 그 능력이 물리적 존재에만 작용하며 검은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즉시 시험을 통과하겠다고 선언한다. 검객이 돌진하자 주인공은 최강의 검객의 힘을 보여달라며 도전한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검을 주고받는 상대의 기술을 칭찬한다. 적은 회전 공격으로 공격하지만 영웅은 푸른 검으로 간신히 막아낸다. 그는 큰 검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움직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알아챈다. 눈먼 검객은 빠르고 강력한 연타로 끈질기게 공격을 이어간다. 주인공은 이 빠르고 강력한 공격이 필살기인지 궁금해한다. 검객이 전력으로 공격하지만 주인공은 정확하게 피하고 반격한다. 그는 공격은 대단했지만 공격 중에 상대의 방어가 완전히 비어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사용하는 검처럼 검객 또한 환상인지 궁금해한다. 그래서 그는 끝장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공격을 계속한다. 청년은 자신이 입힌 상처가 치명상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는 아무 효과가 없었으며 최강의 검객은 정말로 상처 입힐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주인공은 마침내 상대의 칭호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한다. 아무도 그것을 이길 수 없다. 단 5분만 남은 상황에서 그는 이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는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려 했으며 검객의 공격을 계속 피한다. 영웅은 그 존재의 힌트를 떠올리며 그것이 중요한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깨닫는다. 공격 중 그는 검객의 머리카락에 걸린 해골을 발견하고 놀란다. 그는 상대가 해골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것이 약점임에 틀림없다고 깨닫는다. 그것으로 청년은 검객의 맹세가 등 뒤에 사람을 지키는 것임을 이해한다. 그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도전을 이기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한다. 그 존재는 그 정도 수준의 기술로는 자신의 특별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어떤 검수를 사용하든 이길 수 없다고 단언한다. 주인공은 상대를 뛰어넘어 해골을 직접 공격할 준비를 한다. 검객은 청년의 전략을 깨닫고 충격에 휩싸여 몸을 돌려 방어하려 한다. 그 존재는 영웅의 대담함에 놀라며 그런 수를 예상하지 못했다. 청년은 검객에게 눈을 뜨고 자신이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보라고 소리친다. 검객은 몸을 돌려 그동안 등 뒤에서 지켜왔던 해골을 마주한다. 해골을 보자 그것은 고통과 절망의 비명을 지르며 몸이 분해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해골을 붙잡고 슬픔에 잠겨 울부짖으며 몸이 먼지와 불꽃으로 변한다. 단 51초를 남기고 주인공은 상대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다. 그는 해답이 적에게 진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힌트 속에 있었다고 말한다. 청년은 자신이 받은 검이 단지 시험을 위한 속임수였음을 이해한다. 그는 안개를 마주하고 수수께끼를 풀었으니 모습을 드러내라고 적에게 도전한다. 그 존재는 가장 단순한 진실이 종종 가장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그를 축하한다. 그것은 그가 성공한 것을 칭찬하며 진정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선언한다. 주인공은 그 존재를 바라보며 보상으로 어떤 힘을 받게 될지 궁금해한다. 강렬한 푸른 에너지가 그를 완전히 감싸고 그의 몸은 새로운 힘을 흡수하기 시작한다. 그 존재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 받은 축복과 함께 진정한 시험이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 영웅은 아직 시험이 남았다는 말에 무슨 의미인지 혼란스러워한다. 목소리는 신의 힘을 받아들이기 위해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감정을 느끼라고 지시한다. 그는 수많은 영혼들의 고통, 기쁨, 분노, 슬픔을 한꺼번에 경험한다. 감정에 압도되자 유리 장벽이 깨지고 그는 새로운 장소로 던져진다. 청년은 해골과 고통스러운 얼굴들의 바다 한가운데에 떨어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신의 힘이 지구에 사는 자들의 믿음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는다.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며 그는 이것이 진정으로 엄청난 힘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얼굴에 멍이 들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는 진지하고 결연한 눈빛으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한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이 힘으로 마침내 신과 맞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지구의 신들이 사악한 신에 맞서는데 자신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 존재는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며 어떤 인간도 그런 힘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한다. 에너지 폭발이 일어나고 주인공은 강렬하고 눈부신 빛에 휩싸인다.
그 존재는 일어난 일에 놀라며 청년이 어떻게 아직도 서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영웅은 잔해 속에서 일어나며 정말로 견디기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다. 시익 웃으며 그는 그 존재가 자신에게 던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전부냐고 묻는다. 목소리는 역시 자신들이 인정한 인간답게 자격이 있다며 그를 축하한다. 그것은 자신의 축복을 얻었으니 미래를 위해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존재는 자신들에게 인정받을 때 진정한 지고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주인공은 지고의 축복과 그 존재의 이름에 대한 언급에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목소리의 이름을 물어보려 하지만 그것은 하얗게 빛나는 깃털 속으로 사라진다. 병원 침대로 돌아온 그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궁금해한다. 바로 그때 시스템 화면이 그의 앞에 나타나고 그는 진지하고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것을 쳐다본다. 화면에는 그가 정신 수호자의 축복을 얻었고 그의 후원자는 치천사 가브리엘이라고 나타난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는 새로운 축복이 미래의 전투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가브리엘이 시험에서 언급했던 지구의 축복이 더 기대된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정신질환이 사실은 지구의 신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던전까지 남은 23시간 카운트다운을 힐끗 본다. 그때 친구가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공략집 영상 버전도 있다며 충격을 받는다. 주인공은 친구의 머리를 가볍게 쥐어박으며 병원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친구는 영상에 감동했다며 제작 퀄리티가 정말 대단했다고 말한다. 그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로서 잘 지낸다고 말한다. 영웅은 그 그룹이 신속하게 움직였고 공략 영상이 이미 곳곳에 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그들이 정부와 협력하여 관리기관을 설립한 것을 본다. 랭킹을 보며 그는 이것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간호사가 그를 데리러 차가 밖에 도착했다고 알린다. 친구는 창가로 달려가 강력한 그룹이 정말로 파트너를 데리러 왔음을 확인한다. 흥분으로 눈을 반짝이며 그는 진짜라면서 그 광경이 인상적이라고 외친다. 밖에는 리무진과 경호원들이 탄 여러 대의 검은 차가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다. 그룹의 여자는 청년에게 영웅을 직접 데리러 왔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친구가 방으로 달려와 세 사람 모두 병원에서 그를 데리러 왔다고 알린다. 주인공은 일어서서 알겠다고 말하며 곧 내려가서 만나겠다고 한다. 어머니는 걱정하며 어떤 범죄에도 손대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는 잘못한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니를 안심시킨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사실 세상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어머니는 매우 혼란스러워한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는 결국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작별 인사를 한다. 그룹의 리더는 그를 저택으로 데려가 유기농 음식과 아름다운 풍경을 언급한다. 그는 또한 안전을 위해 경비원과 하녀들이 24시간 근무할 것이라고 알린다. 친구는 그 호화로움에 충격을 받고 그런 집이 얼마나 비쌀지 궁금해한다. 그 남자는 그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이므로 시장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친구가 기겁하며 그럼 그 집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집이냐고 묻는다. 주인공은 그를 무시하고 남자에게 제안할 다른 장소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그룹의 다른 두 사람은 멀리서 지켜보며 다음 제안을 준비한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거절당했다고 말하고 여자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선언한다. 자신감 있는 미소로 그는 자신이 선택한 집은 어떤 젊은이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을 고층 빌딩으로 데려가 이런 곳이 젊은이에게 완벽하다고 말한다. 친구는 경치에 감탄하며 거기서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다고 소리친다. 남자는 건물이 도심에 있으며 유명 건축가가 설계했다고 설명한다.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는 가장 큰 펜트하우스 스위트가 이미 준비되었다고 발표한다. 주인공의 친구는 그들을 위해 다른 것들도 준비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남자는 손가락을 튕겨 자신이 준비한 깜짝 선물을 소환한다. 그러자 여러 명의 아름다운 하녀들이 나타나 영웅에게 새로운 하인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다. 수많은 여신 같은 미녀들의 모습에 친구의 눈이 하트로 변하며 감탄한다. 하녀들이 그를 둘러싸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명령할 수 있으며 정말 멋지다고 말한다. 그룹의 다른 두 사람은 충격을 받으며 예전에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의아해한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세상에 어떤 남자도 그런 제안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그를 차갑게 쳐다보며 다음 선택지를 보여달라고 간단히 말한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청년이 그런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며 망연자실한다.
그러자 여자는 미소 지으며 쿠로스 씨가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금발 남자는 이것이 아직 청년에게 깊은 인상을 줄 기회가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여자는 자신이 선택한 곳은 호화롭지 않다며 함께 가자고 그를 초대한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그의 어머니의 과거를 조사하게 했음을 밝히고 그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간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그 장소에 익숙한지 묻는다. 친구는 그곳을 알아보고 주인공이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라고 말한다. 다른 두 사람은 이 수로 인해 자신들의 게임이 끝났음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여자는 집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고 지금은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것을 복원하려 노력했다고 말한다. 영웅은 감동하며 놀랍다면서 집이 자신의 기억과 거의 똑같다고 말한다. 진심 어린 미소로 그는 그녀의 배려에 감사하고 여자는 그가 마음에 들어해서 기뻐한다. 두 남자는 그렇게 완벽하게 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며 낙담한 표정을 짓는다. 주인공은 친구를 불러 다음 던전 공략집을 가져오라고 부탁한다. 여자는 놀라며 청년이 바지 안에서 꺼내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친구는 영웅이 게임의 두 번째 던전 완전 공략법을 썼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렇게 귀중한 것이 그런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여자는 이 새로운 공략도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인지 묻지만 그는 아니라고 답하며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플레이어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더 강해지려면 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주인공은 운으로 버틴 자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제거될 것이라고 말한다. 뛰어난 플레이어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초보자들이 적응하도록 돕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는 계속해서 정말로 뛰어나다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한다. 여자는 계획을 이해하고 이 플레이어들을 선발하여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는다. 결연한 표정으로 영웅은 자신과 함께 세상을 구하고 지켜주길 원한다고 답한다. 그룹은 청년의 야망에 충격을 받으며 매우 원대한 꿈이라고 생각한다. 카운트다운이 다가오자 친구는 갈 준비가 되었다고 알린다. 주인공은 어머니를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곧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친구는 포즈를 취하며 다른 세계로 모험을 떠난다고 선언한다. 어머니는 그 장면에 혼란스러워하며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카운트다운이 0이 되고 시스템은 선택된 플레이어들이 이동될 것이라고 알린다. 두 사람은 푸른 빛에 휩싸이며 방에 있는 주인공의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영웅은 친구에게 따로 행동할 것이므로 혼자서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린다. 청년은 이번에는 랭킹에 오르기로 결심했다며 랭킹을 주시하겠다고 말한다. 자신감 있는 미소로 주인공은 새로운 던전을 마주하며 또 다른 도전에 대비한다. 그는 과거생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던전이 D급 설이 내린 저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시스템은 장면 생성이 완료되었고 플레이어들의 영혼이 로드되었다고 알린다. 주인공은 예상대로 지시사항에 다시 한번 오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던전을 클리어하려면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과 팀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진정한 조건은 다른 층에 있는 두 보스를 중간에서 만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과거생에서 동료에게 배신당했던 순간을 슬프게 기억한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황금 카드를 소환하여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부른다. 특별팀 구성 카드가 활성화되고 강렬한 황금빛이 방을 가득 채운다. 백발의 소녀가 빛의 입자 속에서 나타나 주인공을 바라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고 젊은 여성은 그가 거기에 있는 것에 놀란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가 왜 여기 있으며 이곳이 어디인지 묻는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던전으로 초대한 것이며 그녀가 이전에 섬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영웅은 유레카가 두 번째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되어 그로 인해 크게 고통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녀가 섬에서 생존해야 했고 평생 상처를 안고 고통받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운명을 바꾸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녀를 불렀다고 말한다. 소녀는 충격을 받으며 자신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섬에 있었는지 알았냐고 묻는다. 그 순간 똑같은 파란 시스템 창이 그녀 앞에 나타나고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을 본다. 화면은 그녀를 환영하며 D급 던전 설이 내린 저택에 있다고 알려준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본 영상들을 떠올리며 그 게임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한다. 주인공은 게임 이름이 프리즌 데이라고 답하고 그녀는 바로 그것이라고 확인한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녀를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문이 곧 열리려 하자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 위험에 맞서자고 제안한다. 젊은 여성은 그가 과거에 놀자고 초대했던 때를 기억하며 그를 다정하게 바라본다. 그때 그녀는 외롭고 슬펐지만 청년이 손을 내밀어 놀자고 초대했었다. 그는 초대를 반복하며 옛날처럼 다시 자신과 함께 놀고 싶냐고 묻는다. 소녀는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기억한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번 그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초대를 수락한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그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며 그 자리에서 수락한다. 그는 문이 곧 열릴 것이라며 자신이 말한 것을 전부 외웠는지 묻는다. 젊은 여성은 탐험 게임이며 아무것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확인한다. 그녀는 또한 이곳이 저택이 아니라 괴물로 가득한 다층 미궁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클리어하려면 꼭대기 층 보스와 지하층 보스를 중간에서 만나게 해야 한다. 주인공은 확인하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던전 문을 열겠다고 선언한다. 백발 소녀는 알겠다며 여정에서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카운트다운이 0이 되자 그는 문을 열고 두 사람은 도전을 위해 설이 낀 저택으로 들어간다. 복도는 완전히 얼어붙었고 사방이 얼음과 날카로운 고드름으로 뒤덮여 있다. 젊은 여성이 춥다고 불평하자 젊은 남자는 카드가 있으면 견딜 만해질 거라며 그녀를 위로한다. 갑자기 그림자 하나가 문을 스쳐 지나가고 주인공은 예상했던 만남을 준비한다. 그는 상상했던 대로 과거생의 배신자가 이 던전에도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칼을 든 남자가 추위에 불평하며 괴물이 나타날지 궁금해하며 나타난다. 그러다 그는 두 사람을 보고 그곳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란 표정을 짓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도 플레이어냐고 묻고는 친근한 태도로 다가온다. 주인공은 그가 팀을 결성하자고 제안할 것이며 정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자기 팀원마저 배신하는 파렴치한 겁쟁이다. 그는 그 남자가 약하고 겁이 많아서 싸울 때마다 자기 뒤에 숨었던 것을 기억한다. 주인공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기에 비웃으며 자신을 준비시킨다. 그는 자신이 모든 힘을 다해 보스를 물리쳤을 때 그 배신자가 등 뒤에서 칼을 꽂았던 것을 회상한다. 젊은 남자는 그 배신자가 단지 스킬 카드를 훔치기 위해 자신을 배신했던 것을 기억한다. 토키아는 그때 한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바로 그 바닥에서 최후를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로 돌아와 배신자는 괴물을 상대하기 쉽도록 팀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의 진짜 계획은 주인공을 제거하고 그와 함께 있는 아름다운 소녀를 이용하려는 것이다. 남자는 주인공의 검도 탐내며 반드시 빼앗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고 이런 게임에서는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내가 먼저 나를 찔렀으니 이제 내 검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쏘아붙인다. 반응할 틈도 없이 배신자는 가슴 정중앙을 가격당하고 고통에 완전히 충격받는다. 주인공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에게 과거생에서 자신이 느꼈던 것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라고 말한다. 젊은 남자는 파트너에게 돌아서서 이에 대해 질문이 있는지 차분하게 묻는다. 소녀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괜찮다고 대답한다. 그는 그녀에게 스킬 카드를 찾으러 가자고 제안하고 젊은 여성은 즉시 동의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배신자의 시체를 뒤로하고 설이 낀 저택 탐험을 계속한다. 다른 곳에서는 안경 쓴 남자가 랭킹 1위 플레이어 크로스 토키아에 대한 정보가 정확했다고 말한다. 그는 공략을 무료로 푸는 그 녀석이 자신의 관찰 대상이 될 가치가 있는지 시자모리 이츠키는 궁금해한다. 랭킹을 보며 안경 쓴 남자는 주인공의 의도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주인공 일행에게 돌아와서 그들은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근처에 괴물이 있음을 확신한다. 교수형 인간이라 불리는 괴물이 나타나고 유레카는 그것이 그들을 향해 오고 있다고 경고하며 소리친다. 날카로운 발톱과 빛나는 눈을 한 그 생물은 두 플레이어를 공격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돌진한다. 소녀는 괴물이 다가오자 파트너의 이름을 비명처럼 부르며 그를 꽉 껴안는다. 하지만 괴물은 반응할 시간조차 없이 강력한 주먹에 맞아 날아가 버린다. 주인공은 지루한 표정으로 그 생물에게 너무 시끄럽고 짜증난다고 말한다. 그는 손에서 강력한 에너지빔을 발사하여 괴물을 정통으로 맞힌다. 공격은 생물의 몸을 껴뚫고 복도 끝에서 큰 폭발을 일으킨다. 괴물은 빛으로 사라지며 레벨을 1 올려주는 활력 카드를 남긴다. 유레카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쉬운 것에 충격을 받고 던전에서 항상 이렇게 싸웠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그렇지 않다며 이 괴물은 유난히 약하고 무력했을 뿐이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더 강한 괴물이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자신이 진짜 공포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상상한다. 그는 그녀에게 카드를 건네며 새로운 스킬을 습득하기 위해 집중하라고 말한다. 젊은 여성은 황금 카드를 들고 아파트에 그런 괴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눈을 감은 채 그녀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카드에 집중한다. 황금빛이 그녀를 감싸고 그녀는 자신이 실제로 카드를 사용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다. 그녀의 상태창이 나타나고 체력이 성공적으로 1레벨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그녀가 빨리 배운다며 칭찬하고 서리 낀 저택의 다음 층으로 가자고 한다. 소녀는 더 이상 춥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스킬을 얻게 되어 기뻐한다. 젊은 여성은 그가 게임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는지 물으며 게임을 즐기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걸음을 멈추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소녀는 그의 반응에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그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녀를 빤히 쳐다본다. 유리카는 침묵에 초조해하며 자신이 이상한 말을 했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게임이 전혀 재미없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그들의 진짜 목적을 상기시킨다. 주인공은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의 목적이 게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소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이유를 믿는다고 말한다. 갑자기 괴물의 손이 얼음 벽을 부수고 나타나 두 사람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 생물은 무서운 포효를 내지르며 주인공의 파트너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한다. 하지만 젊은 남자는 재빠른 움직임으로 그녀 앞에 서서 괴물의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한다. 그는 아무 어려움 없이 한 손으로 생물의 얼굴을 단단히 잡고 그것을 멈춰 세운다. 한번 움켜쥐자 그는 괴물의 머리를 으스러뜨리고 그것은 그의 앞에서 산산조각난다. 그는 그녀에게 카드가 없는 것이 아쉽다며 그것이 이 던전의 어려운 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각층의 보스가 항상 하나씩 드롭한다고 밝히고 그것을 찾으러 가자고 제안한다. 한편 다른 플레이어들은 미궁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다. 유레카는 자신들이 길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길을 아는 파트너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탄한다. 그는 저택이 처음에는 어렵지 않고 5분마다 온도가 1도씩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온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에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 게다가 층보스를 찾지 못하면 다음 레벨로 가는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 결국 모든 플레이어는 얼어붙어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젊은 여성은 모두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생각에 겁에 질리지만 주인공은 침착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 그는 온도 하락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보스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보스를 쓰러뜨리기 위해 보스를 찾아 나선다. 안경 쓴 남자는 멀리서 주인공의 행동 이유를 궁금해하며 관찰한다. 그는 젊은 남자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의심하며 랭킹 1위에게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얼어붙은 미궁 깊은 곳에서 두 사람은 위험하고 얼음 같은 저택을 통과하는 여정을 계속한다. 주인공은 1층 보스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유인할지 고민한다. 갑자기 빨간 머리 남자가 어디선가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르며 두 사람을 놀라게 한다. 젊은 남자는 오만한 말투로 주인공에게 자신이 직접 말을 걸고 있으니 대답하라고 요구한다. 그의 파트너가 그 남자를 아는지 묻지만 타키야는 모른다고 대답한다. 빨간 머리 남자는 무시당하자 짜증을 내며 자신이 랭킹에 있으니 얕보지 말라고 소리친다. 멀리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이 새로운 플레이어의 랭크가 얼마일지 궁금해하며 그 장면을 관찰한다. 주인공은 상위 10명은 외웠지만 빨간 머리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니라며 그의 랭크를 묻는다. 젊은 남자는 자신을 장슈오라고 소개하며 랭킹은 783이지만 1위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인공과 그의 파트너는 그의 랭크를 듣고는 무표정하게 그를 쳐다볼 뿐이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이것 때문에 괜히 걱정하며 시간만 낭비했다고 생각하며 짜증을 낸다. 토키야가 783위가 뭘 원하냐고 묻자 빨간 머리는 그를 쓰러뜨리러 왔다고 소리친다. 그는 주인공의 1위가 단순한 요행이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 전에 주인공은 아무렇지 않게 그의 얼굴에 정통으로 주먹을 날린다. 단 한 방의 위력에 빨간 머리와 그의 친구들은 뒤로 나뒹굴며 땅에 쓰러진다. 주인공은 지루한 표정으로 자신은 매우 바쁘니 꺼지라고 말한다. 빨간 머리는 칼을 꺼내 들고 주인공에게 떠날 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응원하자 젊은 남자는 자신의 목표는 주인공뿐이니 여자는 너희들 맘대로 하라고 말한다. 얼굴에 멍이 든 채로 그는 그 주먹을 100배 더 강하게 되갚아주겠다고 소리친다. 토키야는 그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바보들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한다. 주인공은 강력한 발차기로 철문을 부수고 무기로 쓸 파이프를 집어든다. 그는 즉석에서 만든 물건을 꽉 쥐고 말썽꾼들과의 싸움을 준비한다. 그는 비웃으며 이 단순한 쇠파이프로 그들 모두를 벌하겠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어쨌든 층보스를 유인해야 하므로 이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클래스 능력을 시험해보기로 하고 도구 공명을 활성화한다. 시스템은 파이프가 쓸모없는 고철이라고 밝히지만 사용함에 따라 공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알린다. 젊은 남자는 그 능력이 무기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흥미롭게 여기고 자주 사용하기로 결심한다. 빨간 머리는 그를 노려보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검을 쓰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동요하지 않고 경멸의 눈빛으로 말썽꾼 무리를 쳐다볼 뿐이다. 그러자 리더는 모든 친구들에게 한꺼번에 주인공을 향해 돌격하여 공격하라고 맹렬히 소리친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겁을 먹고 그를 앞으로 밀며 먼저 가라고 말한다. 그들의 비겁함에 짜증이 난 빨간 머리는 쓸모없는 친구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공격하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주인공이 세계 랭킹 1위이며 그들에게는 승산이 없다고 상기시킨다. 리더는 상관없다며 주인공을 이겨야만 만족할 것이라고 소리친다. 칼을 준비한 채 그는 돌진하며 젊은 남자가 랭킹 1위라도 상관없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지루한 표정으로 주인공은 그의 비명을 이용해 보스를 유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힘들이지 않고 쇠파이프로 빨간 머리를 가격하며 머리를 좀 더 쓰라고 말한다.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젊은 남자는 그 타격의 위력에 말문이 막힌다.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고 쓰러지고 모두 그 장면에 충격을 받는다. 주인공은 좋은 비명이었다며 보스가 분명 들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녹색 촉수가 어디선가 나타나 빠른 속도로 무리를 향해 돌진한다. 촉수는 빨간 머리의 몸을 감싸고 그를 꽉 조여 절망에 빠뜨린다. 그렇게 젊은 남자는 탈출할 기회도 없이 그 생물에게 끌려간다. 그의 친구들은 패닉에 빠져 누가 달려가서 리더를 구해달라고 소리친다. 유리카는 주인공에게 방금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그것이 층보스이며 그것을 물리치면 다음 레벨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렇게 주인공은 서두를 필요 없다며 그녀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다. 젊은 여성은 그의 속도에 충격을 받으며 그것이 플레이어의 힘인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자신이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을 상상하며 힘을 얻는다는 생각에 흥분한다. 멀리서 안경 쓴 남자는 그가 보스를 사냥하기 위해 임원 길을 왔는지 궁금해하며 감탄한다. 정장 차림의 남자는 어떻게든 그의 팀원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한다. 한편 빨간 머리의 친구들은 짓눌리고 있는 보스를 풀어주라고 괴물에게 소리친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생물이 공격을 멈추고 친구를 풀어주기를 필사적으로 외친다. 그들 중 한 명은 미지의 생물에게 끝장내 버리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한다. 그러자 친구 중 한 명이 리더를 괴물의 소나기에서 구하기 위해 앞으로 돌진하지만 괴물은 그들 모두를 한 번에 공격하여 단 한 방에 날려버린다. 그 순간 층보스는 2+ 랭크의 돌연변이 식인 식물이며 높은 능력치를 가졌다는 것이 밝혀진다. 빨간 머리는 괴물의 입속으로 끌려 들어가며 필사적으로 도움을 외친다. 식물의 입속에서 젊은 남자는 주인공이 침착하게 다가오는 것을 본다. 주인공은 검을 뽑아 들고 층의 마지막 전투를 위해 보스와 마주선다. 빨간 머리는 이 모든 일 후에 주인공이 과연 자신을 구해줄지 의심하며 절망한다. 망설임 없이 주인공은 검을 들고 돌진하여 식물의 촉수를 베어버린다. 단 한 번의 강력하고 정확한 일격으로 그는 푸른 에너지의 참격을 괴물에게 날린다. 생물은 젊은 남자의 공격에 완전히 두 동강나면서 고통의 비명을 지른다. 빨간 머리는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고 라이벌에게 구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구해졌다는 느낌이 패배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닫는다. 주인공은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상위 10위 안에 들고 싶다면 자신의 검으로 싸우라고 한다. 주인공은 그에게 상위 10위 안에 들어서 대등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도전한다. 빨간 머리는 잠시 침묵하며 자신을 구해준 라이벌의 말을 되새긴다. 그는 결의의 참 표정으로 반드시 그곳에 도달하겠다고 약속하며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보스를 물리치자 다음 층으로 가는 통로가 열리고 두 가지 선택지가 나타난다. 올라가려면 돌연변이 괴물들과 싸워야 한다. 내려가려면 무서운 유령들과 마주해야 한다. 주인공의 파트너가 마침내 그를 따라잡고 시스템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젊은 여성은 두 끔찍한 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물으며 절망한다. 빨간 머리는 그녀를 보며 두 길 모두 무섭지만 그녀는 흥분한 것 같다고 말한다. 소녀는 괴물과 유령이라는 생각에 전율하며 두 선택지 모두 훌륭하다고 말한다.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선택지에 대해 흥분하고 주인공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두 선택지 중 진정으로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은지 묻는다. 젊은 여성은 둘 중 하나를 도저히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한다. 갑자기 안경 쓴 남자가 나타나 여정에 그들의 그룹에 합류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남자는 자신을 세계 랭킹 34위인 모리 시게루키라고 소개하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그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하고 그의 파트너는 그의 높은 랭크에 충격을 받는다. 그러자 빨간머리는 그의 랭킹을 비웃으며 자신은 분명 미래의 상위 10위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주인공은 자신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고 밝힌다. 그는 과거 생에서 가장 필요할 때 안경 쓴 남자가 자신을 구해줬던 것을 기억한다. 시즈루키는 젊은 남자에게 발각되었다는 것에 놀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본다. 주인공은 배신당하고 이전 동료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안경 쓴 남자가 그의 기술은 낭비하기엔 너무 아깝다며 자신을 구해줬던 것을 회상한다. 안경을 빛내며 그는 주인공이 자신의 명령을 따른다면 던전을 클리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주인공은 그의 도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안경 쓴 남자는 모든 혼돈 속에서 그에게 진정한 구원자였다. 하지만 그처럼 유능한 사람조차도 결국 그 잔인하고 치명적인 게임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 순간 젊은 남자는 아무리 강한 자라도 어둠의 신들에게는 모든 플레이어가 사악한 존재들의 오락을 위한 단순한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재로 돌아와 안경 쓴 남자는 주인공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는다. 그러자 빨간머리는 세계 랭킹 1위가 왜 고작 34위 따위에게 신경을 쓰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주인공은 강한 사람은 환영하며 그와 같은 맹렬한 전사가 필요했다고 말한다. 그는 작은 감사의 표시로 카드 몇 장을 제안하지만 안경 쓴 남자는 거절한다. 주인공은 그가 과거에 자신을 도왔으니 이제는 자신이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한다. 미소를 지으며 시게루키는 쿠로스 씨는 정말 강하다며 카드를 받는다. 미소를 지으며 안경 쓴 남자는 주인공의 파트너에게 카드를 건넨다. 젊은 여성은 이것들만 있으면 자신도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다며 엄청나게 흥분하지만 카드를 받기 전에 친구의 허락을 구하며 망설인다. 그는 그녀에게 더 강해지기 위해 카드가 필요하니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한다. 환한 미소로 소녀는 고맙다고 말하며 새로운 팀원에게서 카드를 받는다. 시게루키는 자신이 감사해야 할 사람이라며 이제 그들을 조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현실로 돌아가면 주인공을 위한 선물을 생각하기로 결심한다. 주인공은 다음 층의 보스가 더 강하니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경고한다. 두 명의 새로운 동료는 동의하고 주인공의 지시를 따를 준비를 한다. 빨간머리는 안경잡이도 합류할 수 있다면 자신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흥분한다. 그는 스스로를 천재라고 선언하며 랭킹 1위 플레이어 그룹의 합류를 요청할 준비를 한다. 손을 들고 그는 그룹에 합류하여 던전에서 함께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주인공은 차갑고 직설적인 시선으로 그에게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한다. 빨간머리는 그렇게 무뚝뚝하게 거절당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완전히 말문이 막힌다. 시게루키는 주인공이 이 던전에 익숙한지 묻고 그는 구조가 간단하다고 대답한다. 그는 저택이 7층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그들은 4층에 있었다고 설명한다. 안경 쓴 남자는 놀라며 그가 최종 보스의 약점도 알고 있는지 묻는다. 주인공은 최종 보스가 2명이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물리칠 수 없다고 밝힌다. 던전을 클리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래층 보스와 위층 보스를 마주치게 하는 것이다. 이 정보에 충격을 받은 시게루키는 두 그룹으로 나눠야 할 것이라고 깨닫지만 주인공은 아래층을 먼저 공격한 다음 위로 돌진할 계획을 밝힌다. 그는 이 전략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두 보스를 만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안경 쓴 남자는 감탄하며 이것은 오직 토키야만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한다. 유리카는 그의 초기 계획이 두 보스를 모두 유인하고 마지막 보스를 혼자 상대하는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주인공은 그렇다고 하면서도 그녀의 안전이 더 중요해서 위험 부담이 적은 선택지로 바꿨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걱정해줘서 정말 다정하다며 그에게 고마워합니다. 갑자기 그녀가 재채기를 하며 이 저택의 층은 너무 춥다고 투덜거립니다.
소녀는 스탯이 올랐는데도 춥다고 투덜거리자 그녀의 스테이터스 창이 나타납니다. 주인공은 이곳의 기온이 1층보다 거의 2배는 빠르게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대한 빨리 보스를 해치우기로 합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빛나는 푸른 눈이 떠지며 플레이어 일행을 주시합니다. 강력하게 빛나는 푸른 눈을 가진 거대한 백랑 2층의 보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와 함께 빛나는 보랏빛 눈을 한 유령 무리가 나타나 일행을 공격할 태세를 갖춥니다. 시자모리는 주인공이 이렇게 드넓은 미궁에서 어떻게 보스를 빨리 찾았는지 의아해합니다. 주인공은 목숨을 걸고 익힌 루트라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답합니다. 안경 쓴 남자는 이 청년이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곳에 와 본 적이 있는 건지 의아해하며 경악합니다. 층 보스는 아주 높은 힘과 속도 스탯을 지닌 D랭크 하운드로 밝혀집니다. 주인공은 놈들이 온다고 경고하며 다른 두 사람에겐 몸을 지키는데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시자모리는 걱정 말라며 목숨을 걸고 유레카를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말에 주인공은 전투 중 파트너가 안전할 것을 알기에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검을 푸르게 빛내며 주인공은 거대한 백랑을 향해 전력을 다해 돌진합니다. 그는 괴물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괴물은 그에 응하듯 맹렬한 포효를 내지릅니다. 지체 없이 주인공은 거대 늑대의 머리에 정확하고 강력한 일격을 날립니다. 한편 빛나는 보랏빛 눈의 유령들이 포효하며 공격해옵니다. 시자모리는 재빨리 유레카의 앞을 막아서며 괴물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합니다. 그는 빠르고 정확한 몸놀림으로 무술을 사용해 유령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8계장의 9대 계승자라 밝히며 유령 따위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유레카에게 걱정 말라고 자신이 금방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가볍게 유령 중 하나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려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힘으로 괴물들을 무찌를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신이 납니다. 안경 쓴 남자는 그녀 역시 토키아처럼 수수께끼 투성이라 생각하며 놀랍니다.